벙커원 라디오. 무려 철학 박사 강신주의 다 상담 2부. 자, 이제 진짜 우리의 진짜 하이라이트인데, 일단은 이거를 보내주신 분들한테는, 이분들은 참 행복하신 분들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성복 시인이 얘기했던 거 있죠? 이야기된 고통은 고통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요, 한 번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실존적인 느낌이나 고통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오늘 얘기하시는 이분들은요, 고독에서 벗어나시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그래도 명색이 철학자인데, 철학자 한 사람이 여러분들 마음을 읽으려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쵸? 예. 이거 너무 슬픈 사연이라서요. 여러분들 한갓지세요, 오늘? 예? 이게 좀 긴데, 이건 절절해서 한번 조금씩 읽어도 되겠죠? 요약만 할까요? 읽을게요. 안녕하세요, 강신주 박사님. 저는 29살의 처자입니다. 처자. 예. 예, 예쁜 말이에요, 처자. 아무튼 저의 고민이 이번 주제와 맞을런지 모르겠네요. 내용이 너무 긴데 핵심만 보시려면 가장 마지막 단락만 읽으시면 됩니다. 저의 찌질함이 부끄럽지만 용기 내어 적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앞부분을 요약을 좀 해보면요. 이게 좀 고독과 좀 맞는지 맞닿아 있는 부분도 있어요. 오늘 강의에서 맞닿아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장처를 안 받으시려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촛불을 안 만지시려는 분이에요. 전형적인 캐릭터. 그러니까 일정의 고독 상태로 들어가 있는데,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친구, 회사 관계에서도 그러니까 그게 애인한테도 드러나는 것 같아요, 나중에는. 근데 1차적으로 보면은 일단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이쁜 사람 콤플렉스예요. 나는 이쁜 사람이어야 돼요. 난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돼. 이거 빨리 벗어나야 돼요. 이게 베이비거든요. 아기들은 주변 눈치를 보면서 일을 해요. 나 예쁘다 하면 해요. 근데 전현정님은 그거 잘 안 하시죠. 다른 사람들이 예쁘다 하는 행동을 해서 본인 거는 한 번도 안 하세요. 자기 거는. 그러니까 한 번도 이런 거예요. 한 번도 전현정님은 자기가 촛불을 만졌거나 잡거나 뭘 잡아보고, 그러니까 자기가 욕망한 경우는 몰입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찌 볼까만 생각하시잖아요, 주로.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여기에 나와서 가족 간의 관계도 그래요. 여기 회사에서도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저는 제가 잘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너무 착하게만 굴다 보니 회사 생활도 어려워지고 사람들도 당연히 제가 하는 것들을 받아들였습니다. 3년 넘게 회사 막내 생활로 안 그래도 낮은 자존감이 아주 바닥을 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또 가족 얘기에서도 그렇죠. 저는 어떻든 간에 가족이니까 미워하게 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고 친척들에게 섭섭하거나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서울에 올라와 서울에서 회사 생활을 하면서 친척들을 잘 못 만났더니 친척들이 막 뭐라 그런 거예요. 뭐 이렇게 친척들 막 그런 거 있죠. 고향이 어디세요? 금산이요? 예. 금산 분들이. 이제 그런 거죠. 서울에 물 먹더니 배신 때렸다 뭐 이런 얘기서부터 너 잘났냐 뭐 이런 얘기, 질투 막 5만 가지 얘기 듣는데 저것도 다 힘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인 것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현주님은 뭐를 안 하시잖아요. 자기가 안 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요 얘기는 볼게요. 이렇게 이제 여러 회사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눈치 보고 사시는 거고요. 눈치는 괜찮아. 근데 이뻐 보이시려고 그래요. 친척들도 나를 욕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 얘기 쓰시잖아요. 미리 서울 생활이 바빴지만 미리 제가 관리를 좀 했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쓰셨잖아요. 왜 관리를 해요? 관리를 하길.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자꾸 이쁜 얘기를 들으시려고 그래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남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 고독의 상태죠. 사실 일종의. 몰입이요? 세상에 몰입 안 해요. 다 상처로 자기한테 다가오시거든요. 다른 문제는 제 남자친구입니다. 2년 6개월 정도 사귀었는데
남자친구 덕에 힘든 생활을 이겨내왔습니다. 오빠를 만나고 처음으로 현실적으로 세상이 와 닿았습니다. 전엔 결혼을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고 언제 죽더라도 별 미련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오빠가 없으면 내가 붙잡고 살게 아무것도 없구나 싶어 오빠를 뿌리 삼아 살아봐야겠다 싶어 결혼도 생각하고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는데 오빠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고 나중에 오빠 어머니가 새 어머니라는 사실을 아시고 완전히 반대의 말을 오빠에게 하셨습니다. 오빠 계속 만날 거면 회사 그만두고 집에 내려와 지내라고 하실 정도로 반대하셨고 저는 그런 부모님 앞에서 강력히 오빠의 편을 들 수 없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제가 진정 오빠를 사랑한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오빠랑 살겠다고 하면 될 텐데 그렇지 않은 저를 보며 내가 오빠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렇게 됐어요. 진짜 문제는 제가 제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에 다다랐습니다. 저 자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너무 괴롭습니다. 오빠를 사랑한다면 당연히 치러야 할 대가를 이겨낼 자신이 없고 오빠가 아니면 내가 잡고 살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결혼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 자신을 사랑하면 자존감이 생길 테고 그러면 다른 문제들도 쉬워질 테고 부모님도 좀 더 제 의견을 존중해 주실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우리 님은 악이세요. 악이. 자기가 결정을 못 해요. 결정을 하려고 해도 뗐지 그러면 안 하세요. 그러니까 좋은 분이죠. 사실 좋은 분인데 그 방법은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가장 좋은 방법은. 왜냐하면 내가 어른이 안 돼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뗐지 할 사람이 없거든요. 그 기다리실 수는 없으시죠. 부모님 정정하시죠. 그럼 이제 몇 가지 가지수가 우리한테 남은 건데 부모님을 해치거나 이래서는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전형적님이 어른이 돼야 되잖아요. 나를 사랑한다라고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아. 나를 사랑하자 하지 마세요. 고독하게 자꾸 자기한테 말려 들어가는 것들에 미화하는 형식이 나를 하자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외부에 몰입하는 거잖아요. 고독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그쵸.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오빠가 난 계획이었다고 보거든요. 동아줄 같은 거였어요. 근데 그 동아줄 자꾸 못 올라가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그 문제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니까 그 순간이 다시 올까? 오빠는 어디 있어요? 지금? 헤어졌나요? 아, 이제 잠깐 그냥 우세요. 예, 괜찮아요. 이게 이 문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와요. 어른이 된다라는 게 만만치가 않다라는 거죠. 고독의 문제가 아니라 이쁜 사람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야 되고요. 삶을 잘 살려면 부모님한테 어떤 거를 결정하든 이기적이다라는 얘기를 들어야 돼요. 너는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그러면 무조건 자신감을 가지면 돼요. 드디어 내 삶을 사는구나. 내가 이타적으로 살면요. 엄마 말을 듣는 거예요. 정신들 좀 차려요. 왜 이타적으로 살아요? 이타적으로 살길. 이기적으로 살아야지.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른이 된 징후는 그거예요. 네가 내 뱃속에서 난 아인지 모르겠다. 너 왜 이렇게 이기적이니? 그러면은 어머님 5천만 원만 주세요. 나가서 살게요. 이렇게 쿨하게 하면 되는데 이기적이다라는 얘기 듣기 싫죠? 그러면 다른 사람 눈치 보는 거예요.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오빠 반대하면은 오빠를 싫어하니까 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실래요? 오빠랑 헤어졌어요? 완전히? 만나고 있어요? 누가 생각할 시간을 갖고 싶대요? 근데 얘 떨어져 있더니 자기를 사랑하는 쪽으로 갔잖아요, 지금. 이거 잘 보세요. 지금 그게 자기의 사랑의 비겁인 게 오빠를 잡아야 되잖아. 오빠를 안 잡으려고 자기를 잡은 거예요. 차라리 다른 남자를 잡으면 쿨하기라도 하지. 본인을 사랑한다? 뭘 본인을 사랑해? 지금 문제가 이 오빠를 사랑할까 말까인데 그럼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이게 찜찜하잖아. 사랑 안 하는 것 같고 내가 비겁한 것 같으니까 나를 사랑하자. 이건 나의 사랑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땐.
나 사랑의 문제가 아니야. 오빠만 주구장창 사랑하면 본인 사랑해요. 하실 수 있어요? 다시 또 돌아오는 거예요. 어머니 앞에서. 어머님 생각을 해봤더니 호적을 파야 될 것 같아요. 하실 수 있어요? 어른 되는 거예요. 어른 되는 방법이에요. 안 그러면요, 나중에 부모님이 이 결혼 찬성일세로 하실 거예요. 또 이쁜 딸로 또 머무실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부모님 다 가시면 알게 돼요. 이게 뭐지? 나는 한 번도 못 살았네? 그러니까 지금 다른 사람 시선이 너무 크고, 또 하나의 모습이, 제가 조언을 해드릴까요? 그 방법을 가르쳐 드려야 되잖아. 금산도 보수적인 동네잖아요. 유명한 보수적이잖아요. 그러면 염색을 하세요. 빨간색으로. 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씩 깨는 거야.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는 저도 제가 알아요. 제가 한 번도 뭔가를 진짜 그렇게 막 모든 걸 다 이렇게 잊어버릴 만큼 그렇게 제가 이렇게 진짜 말 그대로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은 제가 다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결혼이란 제도 속에 편입돼서 내가 진짜 한 번도 못 살아보고 내가 진짜 한 번도 이상한 짓도 못 해보고 그냥 그렇게 다시 그냥 좋은 엄마로 살아가게 될 것만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결혼이 해방구가 아니라 다시 하나의 그런 것이 될까봐. 부모랑 헤어지는 게 더 힘든데 남편이랑 이혼하는 건 쉬워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봤었을 땐. 그러니까 주의 이런 거예요. 이게 바보들만 내가 판단을 한 게 잘못됐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현명한 사람은요, 내가 판단했을 때 지금은 이게 맞아, 오케이 해요. 조금 지나보니까 아니야, 그러면 아닌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이쁜이 컴플렉스가 그거예요. 나는 한번 선택했으니 퍼펙트한 스토리로 살고 싶은 거야. 뭐 살아서 뭐예요? 뭔지 알죠? 지금 결정을 하시고요. 나중에 어떻게 된다? 지금 그 생각했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나중에 또 새로운 집이나 가정에 또 포획돼서 그렇게 사는 거 아닐까? 그러면 이건 아니다. 그리고 떠나시면 돼요. 안 떠나실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 하실 수 있겠어요? 부모님 반대를 무릅써 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진짜 제가 확신이 들면은 항상 항상 그게 있어요. 확신이 아니라요. 감각만 믿으셔야 돼요. 헷갈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감각을 믿어야 돼요. 그 감각이 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어떤 남자랑 몰입을 해서 이거 잡아야 되면 이거 다 버리죠. 잡는 조건이 뭔데요? 왜 남녀 간의 사랑이 왜 매력적인지 아세요? 집을 벗어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얘네들 없어도 돼요. 이 나이 든 사람 없어도 돼. 얘면 돼. 이거 뭔지 알죠? 혼자서 가출하기는 힘든데 보통 이제 집을 떠날 때 보면 연놈이 같이 가잖아요. 이게 평범한 인간들은 뭐 짜라투수처럼 혼자 나가지를 않고 이렇게 사실 진짜 우리가 당당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어머님, 저 출가해서 해인사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대개는. 근데 어쨌든지 간에 그렇다면 문제는 괜찮아요. 지금 그 핵심은 그거예요. 그 오빠 간에 이거 나머지 문제 생각하지 말고요. 오빠 관계를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확신이라는 거를요, 미래로 생각하지 마시고 감각이에요. 힘들면은 냄새만 생각하세요. 제가 교훈이에요. 그 남자 냄새가 좋다. 되게 냄새는 거의 영원히 가요. 감각만 믿으시면 돼요. 머리 쓰지 말고. 감각을 믿으라고 그랬을 때는요,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이쪽일까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물어볼게요. 어머니랑 있는 게 편해요? 오빠랑 있는 게 편해? 그럼 오빠랑 있어요. 확신이 머리에서 하시는 거예요? 머리에서 미래 걱정하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보장이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그랬잖아요. 무슨 보장이 있어요? 뜨거운 촛불 만지는 건데 뜨거울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이런 거죠. 더 용기를 내셔가지고 오빠가 계기예요. 그리고 지금은 나를 사랑하는데 시간을 할애할 시간은 아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끔찍한 경우가 나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한다라는 의지가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겠다라는 아주 단호한 의지죠. 잘하면 해탈,
성불할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힘들어. 예? 자기를 왜 사랑해요? 이제 없는 거야, 사람이 한 명도.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게 되면요, 다른 사람한테 몰입을 못하고 나한테만 몰입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몰입이에요? 몰입 안 돼요, 분열이 돼서.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성장도 못해. 자기한테 계속 말려요. 그래서 이런 결론에 이르면 안 돼요. 까먹지 마셔야 돼요. 내가 언제 사랑스러워 보여요? 내 머리카락이 언제 사랑스러워 보여?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내 머리카락을 이쁘다고 할 때, 내 걸음걸이가 언제 의식되고 사랑스러워요? 네가 걷는 거는 백조가 걷는 것처럼 우아하다라는 남자친구의 그 한마디로 내 걷는 걸음은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아무리 들여다봐요. 혼자서 이렇게 다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못 찾아요. 독일 관념론이 우리한테 줬던 거잖아요. 타자가 매개되지 않는 자기의식은 없어요. 예? 모든 자기의식, 나에 대한 의식은 타자가 매개된다고. 그래서 나쁜 타자 만난 게 비극이라고. 넌 쓰레기야, 쓰레기야, 쓰레기야. 그러면은 돌아봐요. 쓰레기네? 쓰레기를 찾아. 좋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이유는 뭐냐면 나를 사랑하게 만드는 나의 모습을 발견해 준다고. 우리가 어떤 사람 싫어해요? 자꾸 나의 허점을 건드려주는 사람 싫어하잖아요. 왜냐하면 걔 말을 들어보니 있는 것 같아. 그러면 걔랑 만날 때마다 내가 쓰레기가 되는데요? 나를 부정하게 되는데? 근데 어떤 사람이 만나서 그러는 거예요. 너는 너무 피부결이 곱다. 너는 옷을 잘 입는 것 같아. 그쵸? 뭔지 알죠? 넌 너무 따뜻한 것 같아. 이러면은 그 의식으로 나를 돌아보죠. 그러니까 사랑받아야 내가 나를 사랑해요. 다 미워하는데 내 스스로 나를 사랑하면 미친 거예요. 그런 애들 있죠? 다 욕하는데 지 혼자는 막 나 멋있지 이런 애들 있잖아요. 만약에 본인이 좋은 걸 많이 찾았다면, 제가 이 사례가 맞다면 가족도 부모도 사랑하도록 못 만든 거예요. 근데 오빠를 왜 사랑했냐면 아까 그랬잖아요. 오빠는요 본인을 사랑하도록 만든 거야. 근데 그거 가지고 자기 혼자 이제 그거 조금 얻었다고 자기 혼자 사랑해 보겠다고 그러는데 오빠가 지적했던 그것만 사랑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그 오빠랑 헤어져도 되거든요. 근데 오빠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 때 있어요. 마치 부모님처럼. 그럴 때는 헤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사랑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은 머릿속에서 막 전략은 쓰세요. 어떻게 좀 굉장히 비겁한 전략들을 막 이렇게 국리해서 나를 사랑하면 될 것 같다 이러는데 안 돼요. 아셨죠?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싫어하는 사람, 나쁜 사람이랑은 가급적이면 빨리 헤어지고 떠나야 돼요. 그게 회사라면 한 6개월 정도 준비 잘 돼서 회사를 옮겨야 돼요.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을 아껴주는 곳으로 가야 돼요. 인생은 짧아요, 의외로. 욕 들으면 그것만 찾는다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죠? 예, 그런 거. 본인 사랑하지 마세요. 예? 그 제일 비겁한 거고, 오빠가 줬었던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울고 먹어보려고 그러는 건데, 이 세상에서 살아오면서 그래도 내가 이쁘다라는 느낌을 준 게 오빠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좋았었잖아요. 근데 그 부모님 그 얘기 가지고 그러면 어떡해요. 방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가 있나? 잠깐만. 저 부모님의 축하를 받는 결혼을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저주를 받는 결혼을 하세요. 이거 별거 아닌데? 이렇게. 두 분이서 사세요, 그냥. 어쨌든, 이 분위기가 왜 이러죠? 울지 마요, 그만 좀 울어요. 뭐 이렇게 울어? 에? 자꾸 오빠 생각나서 우는 거죠? 보고 싶죠, 오빠? 빨리 짐 챙겨서 나가요, 오빠한테. 그래서 울지 말고. 에? 나중에 오빠가 마음에 안 들면 버리면 돼요. 그 미래 걱정하지 마세요. 바보들만 그런다고. 아시죠? 최선을 다해서 결정을 하고요. 여러분 감각을 믿어서 결정을 하고, 이게 잘못된 선택이지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여러분은 결정을 못해요. 평생. 그냥 결정을 하고요. 또 결정합시다. 예? 아셨죠?
예, 그냥 또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 살아왔고요. 저도 여러분들도 그리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자꾸 어찌 될지 모르겠다라고 고민을 하는 거는요. 여러분이 비겁하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리고 미래를 계속 공포스럽게 그리면 그릴수록 지금 내가 선택해야 될 걸 포기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지도 않는 미래에다가 막 오만 것들 막 그쵸? 투사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거를 포기하겠다는 거. 저울추를 이상한 식으로 간념적으로 맞추는 거죠. 오지도 않았었던 거에 막 엄청난 불행을 놓고 지금의 행복 이렇게 놓으면서 이게 딱 커져가지고 이걸 붕괴시킬 때 그리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헤어져야 되겠어. 아주 확신에 차서 확신 같은 소리 하고 있네요. 결정을 하시고요. 어떤 사람을 만날 때는 그 느낌이에요. 아, 그 사람 냄새가 좋다. 비유 아니에요? 분위기일 수도 있다. 했죠? 그거는 거의 영원히 가요. 그 사람의 학벌, 그 사람의 연봉, 이건 얼마 못 가도. 코를 믿으세요. 매번. 위험할 때마다. 그래서 저런 비염이 있어서 이거를 계속 넣고 있는 거예요. 잠깐 예전에도 우리 뭐 이런 고민 같은 거 얘기한 적 없어요? 왜 이렇게 고민이 많아요? 지금 완전히 우리 집에 부모님과 7살 어린 남동생 그리고 제가 사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가족들이랑 너무 달랐어요. 가치관이나 생각, 취향이나 행동, 심지어 식습관까지 전반적인 모든 게 그래요. 동생은 부모님이랑 그런 대로 잘 맞고 잘 맞춰가는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가치관과 생각의 차이로 언제나 갈등이 일어나고 매일 지쳐요. 건너뛰고요. 무슨 느낌인지 알죠? 집안에서 좀 겉도는 느낌? 더더군다나 동생이 잘 맞춰주면 이 동생 죽이고 싶죠. 그렇죠? 그렇죠? 꼭 이런 놈들이 있어요. 이런 게. 그렇죠? 마지막이 좀 그래요. 그리고 저희 아빠가 아프신 지 몇 년 됐어요. 아빠가 아프신 건 정말 슬프고 속상해요. 그렇지만 엄마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을 제가 하려고 할 때마다 아빠가 아프시다는 걸 이유를 들어서 막으려고 들 때 정말 화가 나요. 네가 이런 식으로 굴어서 아빠가 이렇게 아프게 된 거야. 이러면서 아빠 잘못되는 거 원치 않으면 함부로 굴지 말라는 식으로 언제나 얘기해요. 저는 이런 말에 항상 상처를 받고 거침없이 달리고 싶을 때 엄마가 한 말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저도 모르게 멈추게 되는 일이 많아져요. 가족들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자신까지 버리긴 싫은데 매일같이 느끼는 집에서의 고독이 정말 싫어요. 이에 대해 조언 좀 부탁드려요. 제가 어디까지 선을 맞춰줘야 하는 건지. 이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어서요. 마지막에 그 눈물 표시 2개 있어요. 유유. 그렇죠? 예, 네, 그렇죠. 뭐 하시고 싶으세요? 뭐 하시고 싶으세요? 하시고 싶은 게 왜 아버님이랑 바꿔줄 만한 일이 뭐예요? 뭐 어머니한테 뭐를 하려고 그랬? 뭐 하고 싶다고? 아니 그냥 전반적인 거 다요. 그냥 모든 일이 다.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영화 보는 거라든지. 영화? 예, 그러니까 영화 제가 몰입하면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아지경에 빠지는데요. 그냥 한 예를 드는 건데, 그래서 한때 영화에 너무 빠져가지고 영화관에 자주 가면 너 영화관에 왜 이렇게 자주 가냐 이러면서 맞고, 또 뭐에 누굴 좋아해서 너무 빠지면 왜 이렇게 좋아하냐 그러면서 맞고, 그냥 모든 거에 좀 뭔가 틀을 벗어나려고 하면 항상 막으려고 하세요. 그냥 안전하게. 지금 몇 살이에요? 21살이요. 어리다. 잠깐만. 부모님한테 돈은 받았어요? 아니, 요즘 안 받았었는데. 집 나올 생각 없어요? 나오고 싶은데 그러면 네. 또 극단적인 방법으로 저 막으실까봐 그게 걱정돼가지고. 집 나오는 건 그냥 나오면 돼요. 제가 쿨하게. 언제 한번 가출해 본 적 있는데 네. 들어갔어요? 들어갔겠지. 너무 좀 왜? 들어가니까 너무- 혼나죠. 아니 방법이 너무 그냥 너 이런 식으로 자꾸 굴면 엄마 아빠 죽는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거 자꾸 생각나가지고 저는 그거 어차피 다 싫어요. 돌아가셔요. 그냥 아는 소리예요. 저도 저희 어머님 아버님 벌써 수차례 돌아가셨어요. 특히 저희 어머님. 저희 어머님은 작년에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아직도 건강하세요. 아직도 그래. 이러다 죽는다. 그래서 옆에서 그냥 근데 지금 문제가 지금 이건데요.
이제 아버지 얘기는 뭐예요? 네가 이런 식으로 굴어서 아빠가 이렇게 아픈 거지? 라는 거는. 네가 하도 그런 식으로 항상 어렸을 때부터 그런 갈등이 많았는데요. 네. 제가 속 썩일 때마다 좀 엄마 아빠가 예민하신 분이어서 좀 네. 정도 이상으로 너무 많이 속상해하시고 너무 많이 좀 그러세요. 그러니까 네가 이런 식으로 속을 썩여가지고 아빠가 병에 걸린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경제적으로는 독립되어 있진 않죠. 아무래도 어리니까 제가 그럼 말 들어요. 그건 싫어요. 왜냐하면 아니에요. 왜 두 가지를 다 가지려고 그러나? 그래서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좋은 것만 가지려고 그러잖아. 돈도 갖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도 하고. 두 가지를 어떻게 아니, 가져요? 부모님한테 돈 안 갔는데. 안 받아요? 네. 아무것도? 아무것도 집은 어쩔 수 없죠. 그건 나오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얘기한 거예요. 나오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나올 수는 있어요? 아직은요. 아니. 그럼 말 들어요. 단순해. 이건 단순해요. 이건 단순한 문제예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문과 이과 정할 때 있죠? 저는 사회학과 가고 싶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쿨하게 오셔서 어디 동네 아줌마 그 아줌마 만나면 죽여버릴 거예요. 그 아줌마가 말을 했나 봐. 큰아들인데 큰아들이 문과 계열 가면 굶는다. 그래서 이게 저희 어머님이 이과로 바꾼 거예요. 오셔서 쿨하게. 쿨하게 바꾸셨어요. 저한테 얘기도 안 하고 상의도. 저는 상의 안 하는 게 당연하다고 봐요. 저 먹여 살리니까. 저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는 생각하죠. 나중에 독립하리라. 야, 이 더러워서 못하겠다. 대학 들어가자마자 돈 제가 다 벌어서 있어요. 제가 사실은 그래서 화학공학과 들어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돈 벌어서 철학과로 다시 옮긴 거예요. 근데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이랑 어머님은 저를 아직도 금지옥엽 키웠다고 우기시고 계세요. 기억의 날조죠. 기억의 날조.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죠? 말 들어요. 청와대에 가서 이명박이 있죠. 칼국수를 주잖아요. 배 꺼질 때까지는 이명박 칭찬해줘야 돼요. 먹고 나서 배 꺼지고 나선 한마디 할 수는 있지. 맛이 없다라든가 안 먹거나.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지금 두 가지 좋은 걸 다 가지고 가려고 그래. 그리고 어쩌면 핵심적인 포인트는요. 본인이 독립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부모한테 푸는지도 몰라요. 바닥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경우는 부모와의 관계가 좋아지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나가서 독립해서 떼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이랑 관계가 좋아져. 제가 봤을 때 부모님도 그리 생각할 거예요. 왜 지영이 너 이렇게 해가지고 경제생활하고 학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고 있냐? 그 스트레스가 올 거예요. 지금 이건 문제 이거 싸우는 거 아무것도 아니고요. 아니요. 그냥 애초에 제가 나 이제 곧 있으면 나 이제 독립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서 이제 나 돈 벌어서 어떻게 이제 독립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애초부터 그 생각을 막아버리려고 자꾸. 아우 참나 가깝다. 잘 봐요. 가출을 하려면 가출의 요건을 가르쳐 드릴게요. 가출은 잘 보세요. 여기가 여기 살던 곳, 여기가 가야 될 곳이야. 여기보다 좋아야 가려고 그래. 그 가출이 아니에요. 가출은 가출의 자세. 여기가 어떤 것도 여기보다 나아야 돼요. 혁명은 그래서 일어나요. 좌우지간 여기보단 낫다라고 그럴 때. 가출은 그럴 때 돼요. 그리고 그때는 돈 없어도 나가. 그리고 살아요. 근데 되게 못 나가는 아이들은 3천이 있어야 된다. 내지는 그리고 어머님한테 얘기를 해요. 엄마 1,500만 땡겨줘. 내가 나가려는 게 어머니로부터 독립인데 여기가 몸서리치게 더 나빠지면 나가요. 그런데 안 나가려면 여기에 좋은 점을 찾아놔야 돼. 한두 개라도. 근데 제 걱정되는 건 그럼 좀 정도 이상의 반응이어가지고요. 너무. 내가 누누이 얘기했잖아. 여기 네. 있으면 맞는데 여기 있으면 안 맞아. 연락을 완전히 끊고 나가요. 내 얘기는 여기 있어야 때리지. 이쪽으로 가버렸는데 어떻게 때려? 없는데. 뭘 말려요, 말리기를. 본인이 말리는 걸 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안 나간다고. 그래서 안 나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말려서 나는 안 나간다고. 나가라니까요. 그냥 오늘부터 들어가지 마. 답답해 죽겠네. 근데 진짜 잘못되시면 어떡해요? 에? 진짜 잘못되시면 어떡해요? 뭔 상관이에요?
그게 이기적에 살라고 그랬잖아. 계속 그러면 잘못되실 거라니까 계속 집에 계세요, 그럼. 뭔 좋은 소리 들으려고 나가는데 독립하면 무조건 욕 듣게 돼 있는 거예요. 진짜 삶다. 효녀 났다. 그러면 거기 살아요. 효녀, 진정한 효녀로 거듭나자고. 이제는, 이런 어떻게 되냐면, 이제 부모님 말씀도 알 듣고, 정리도 하고, 영화도 많이 보지 말고. 착실한 딸이 돼요. 효녀도 이상한 효녀다? 또 독립하려는 것도 이상하게 독립한다? 막 비겁하다? 비겁이에요. 내가 받은 느낌은. 뭐 잘못될 게 뭐 있어요? 집 떠났는데. 무슨 생각이에요? 여기가 밟히면 안 나가는 거예요? 못 나가는 거야? 어떡하려고요? 그럼 이분도 똑같은 거잖아.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 자동 가출. 가출이 아니죠. 부모님이 집을 떠나야 돼.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본인이 어느 부분에서 비겁한지도 느낌 오시죠? 왜 부모 탓을 해요? 요거를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냥 나오세요. 가출의 제스처는 있어요.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표현의 방식으로 가출이 있어. 진정한 가출은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남자랑 헤어지자고 그러면서 뭐 그쵸? 명함 남기고 가는 거. 이런 거 있잖아. 이거 어떤 극적인 표현이죠. 진짜 소리 소문 없이 다 끊으면 돼요. 가출 아니에요. 가출했다고 그러지 마요. 가출의 제스처를 취했다라는 거야. 가출은요. 독립은요. 혼자 쓰는 거랍니다. 지금 본인은요. 부모로부터 단절 못해 있어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막 그게 복잡하게 머리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인지 대충 감은 잡히세요? 예. 둘 다 하지 마세요. 부모님한테 효도해요. 이렇게 저 따뜻한 밥도 주시고, 저희 보니까 보일러도 잘 돌아가고 이러면, 그때까진. 보일러가 꺼졌을 땐 야단을 해야죠. 그때는 나와야 되지. 추우니까. 잘못하면 얼어 죽을 수 있잖아. 근데 따뜻하게 보일러 태워주시면 그냥 계세요. 그리고 나올 거면 나오는 거예요. 아셨죠? 네, 별 문제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나오면 돼요. 이제 알았죠? 상담이 깨끗하지 않아요? 그냥 나오면 된다, 그래. 이거 진짜, 나 이거 영화로 만들고 싶어요. 어떤 분이냐면 그걸 뭐라 그러죠? 홀로 사시면서 골드미스라고 그러나? 골드미스. 진짜 퍼펙트한 골드미스세요. 일도 열심히 하시고요. 까대표도 지내셨고요. 뭐 예전 진짜 화려하게 골드미스로 결혼 같은 거 뭐 하려 해? 애를 뭐 하려 나? 막 이런 입장을 굳건히 가지고 계시다가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16년이 지났거든요. 지금 이제 40대 초반이니 그러니까 저보다 학번이 한 서너 정도 아래가 되셨는데 일단 축하드려요. 네. 좋은 일이 생기신 거죠. 이게 고민일까 자랑일까는 헷갈리는데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16년 만에 처음으로 이상하게 마음이 가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몰입! 박수 쳐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꿈에도 그리던 거 나이 차도 있고 연하며 그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저랑 성향이 많이 달라서 좀 사교적이고 근데 이게 사실은 막말로 이렇게 쓰셨어요. 날라리, 바람둥이 그런 기질이 있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별로 관심이 없대요. 그 연하가요. 근데 미치게 마음이 묶여요. 저 혼자 미친 것 같아요. 너무 당황스러워요. 내가 왜 이러지? 해도 답이 없어요. 전 연예인을 좋아해 본 적도 없고 남자한테 막 호기심이 가지도 않고 좀 그런 스타일인데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조건이 좋지 않은 것도 나 혼자 다 감내할 수 있어. 막 이러면서 너무 이상해요. 제가 지내온 삶의 뿌리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느낌을 받으며 정말 멘붕 상태입니다. 죽을 때까지 혼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 애도 딱 싫어하고 저의 고객 중 굉장한 부자가 계신데 언닌 왜 사람을 안 만나? 만나서 얼른 결혼해. 나처럼 남편 그늘 밑에서 지내는 게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알아? 특징이 이제 그 남편이 굉장한 부자시래요. 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왜 남의 그늘 밑에서 미쳤다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 돈 벌어 내가 가방 사고 내 돈 벌어 내가 집 사고 이렇게 생각하고 외로운 건 어쩔 수 없어. 그건 감내해야 해 했는데 이젠 이 모든 것이 자신이 없고 제가 상처받는 것도 싫고 힘들고 어떡하지 이제 와서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부러운 감정이에요. 이게 지금 다 부러워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힘드세요? 이게 핵심이 그게 아니라 그거잖아요. 내가 잘해주는데 걔는 모른 척하는. 그게 힘드신 건가요? 아니면 지금 마음 상태가 힘드신 건가요? 그러니까 저랑 마음이 똑같지 않을 수 있다는 거를 알고는 있지만 경험을 하니까 그게 좀 힘들기도 했는데 그거는 좀 지나갔고요. 그것보다 이제 그렇게 제가 살아왔던 삶의 패턴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그 순간순간에 몰입을 해서 지내왔었고 뭐 그 전에 뭐 상처도 있었지만 근데 갑자기 한순간에 이게 확 다 뒤집어졌다는 느낌이 나니까 이렇게 뭐 혼자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했었던 것도 못 살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누굴 만나서 뭐 꼭 그 사람이랑 같이 살고 싶다 그런 사람이 나타날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지금 자랑이잖아요. 아니. 그게 고민이 아니라 고독이랑 어울리지 않는 테마예요. 그렇죠? 지금 자랑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굴 보세요. 얼굴이 해맑게 펴가지고. 그래서 진짜요. 얼굴이 우윳빛이에요, 우윳빛. 지금까지 고민 얘기했던 분들은 얼굴이 잘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분만 얼굴이.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거죠. 이제 좀 우리가 이제 우리는 저분이 좋아하는 남자친구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이분만 이제 우리 가족 같은 사람이니까 우리가 얘기를 해주면 조심하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20대 때 사랑은 실패해도 괜찮거든요. 금방 일어나는데 지금 진짜로 진짜 완전히 골드미스로 갈 수 있는 계기이기도 해요, 이게. 다 필요 없어. 황금이 최고야. 그러니까 지금 이게 기회인데 상처는 안 받을 자신 있죠. 제가 항상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사랑은 꽃피는 것과 같다고, 인생에서. 그러니까 중요한 건 꽃피는 거거든요. 어떤 꽃은 10일 가고요. 어떤 것은 2주 가는 뿐이에요. 폈기 때문에 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리고 몰입할 사람이 지금 생긴 거잖아요. 요새 사는 거 재밌으시죠? 좋고 행복하고. 그래도 좋잖아요, 지금. 예, 고민이 아니에요. 자랑이에요. 예? 이거는 제가 다 답할 의무가 전혀 없어요. 그쵸? 이거 뭘 우리가 저주할까요? 날라리래요, 다행히도. 얼마 지나서 뜨거운 상처를, 예? 우리 언니가 이제 더 이상 맛있는 걸 못 사주면 이 날라리는 떠날 수가 있다. 이런 얘기 해드릴까요? 떠나면 어때요? 지금 그 생각이잖아요. 잘해주고 싶다고. 좀 좋으세요? 괜찮아요. 지금 이제 나중에, 안타깝다, 그쵸? 사랑 강의를 다시 한번 하면 저분 오시겠다. 그쵸? 나중에. 전 됐고요. 오늘 저는 얘기할 거 없을 것 같고, 포인트는 이제 그런 건데요. 저분은 과도하게 몰입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것들 있죠? 그거로 인해서 대답이 다 되셨는데, 그거와 관련돼서 제가 얘기를 할게요. 과도한 몰입이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과도한 몰입이라는 거는요. 이거를 하게 되면요.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다른 사람들도 어느 정도 일을 한다 그러면은 몰입하지 말고 조금씩 해야 돼요. 조금씩. 그러니까 영화에만 몰입하면 안 되고 엄마도 가끔 봐주는 거야. 엄마 보다가 밥도 먹고 이런 걸 해줘야 돼요. 이걸 보통 어른이라고 불러요. 근데 꼬맹이들이 몰입을 한다. 몰입의 미덕은요. 요거에만 됐고 여기서 행복하니까 이걸 보는 거죠. 그러면 단점이 뭐냐면 이걸 못 봤다라는 얘기와 욕이라든가 후회는 남아요. 상관없는 거예요. 이걸 어른이라고 부르고 나중에 되면 세상이 풍경으로 보여요. 한 번도 뭐를 하나에 어디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쪽으로 딱 간다라는 건 이 두 길을 안 가겠다라는 각오로 가는 거예요. 그 갔다가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인생에 시간이 좀 남는다면 혹여 이쪽으로 갈 수도 있죠. 저희가 좀 막다른 골목으로 표현했지만 그냥 계속 갈지도 몰라요. 근데 저도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면서 살려는 목표로서 집중을 한 건데 결과적으로는
그 반대가 되어버리니까. 아니, 당연하죠. 여자도 제끼셔야 되죠. 몰입하셨잖아요. 그거 제끼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본인이 하려는 거 이쪽 두 번째 길이 여자예요. 이쪽으로 쑥 가셨는데? 그러니까 너무 민감해지니까 그러니까 여자를 만나서 그래. 만나지 말아요. 여자분들이 싫어하는 남자가 되는 거죠. 당연히 싫어하죠. 나한테 몰입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또 날로 드시려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시잖아요. 가실 거죠? 예, 지금처럼 가실 거죠? 예.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보지 마시고요. 이쪽 그냥 가셔야 돼요. 어떡하겠어요? 아, 방법은 가르쳐 드렸잖아요. 깨작깨작. 많이 가지 마시고 여기서 깨작깨작 하시면 돼요. 깨작깨작. 그럼 제가 그 몰입을 계속 하고 있다면 예. 그 몰입하는 대상 외에 다른 건 다 포기해야 된다는. 아니, 포기하는 게 아니라요.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게 보이면 지금 본인의 삶에서 몰입도가 떨어지신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래서. 그래서 만약에요. 몰입은 내 뜻대로 안 된다 그랬잖아요. 여자가 만약에 어떤 분이 밟히시는 거에 이렇게 자꾸 집중이 되고 그러면 몰입하는 방향이 바뀌신 거예요. 그 제가 봤었을 때는 그분이 그럴 거예요. 지금 저 이렇게 스타일리시하잖아요. 이렇게 세 줄로 이렇게 옷 입으셨잖아. 그래서 여자친구가 그런 옷 싫어요. 그러면 안 입어요. 안 입게 된단 말이에요. 그럴 준비 돼 있죠. 네. 그러니까 바뀌신 거예요 이제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몰입은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쪽으로 가기로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이쪽에 몰입을 했다면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몰입은요. 이게 몰입이 돼서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부주의한 거랑은 상관없어요. 부주의의 문제 아니에요. 축복받은 문제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뒤에서 생길 이거를 못 봤었기 때문에 생기는 모든 것들은 다 감내를 해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도 없는 거예요. 그냥 지금 하시던 대로 하시면 돼요. 예. 삶이 조금 피곤해가지고. 피곤하죠. 몰입하면 피곤하다니까요. 군인이 훈련을 갔는데 낙엽 단풍을 보고 이렇게 시를 지으면 피곤해요, 살기가. 그냥 대충 이렇게 휙 보고 확 지나가야 돼요. 그냥 예쁘다 하고. 힘들죠, 당연히. 그런데 자기의 삶을 산다라는 건 몰입도로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저희가 드렸던 게. 그러니까 또 잘못하게 되면은 고독의 그림이 이제 그려지시죠. 풍경으로 보는 거죠. 가면 뭐하냐, 다시 나올걸, 뭐 이러면서 여기서 있는 거. 이 그림이 이런 그림이에요. 몰입으로 하게 되면요. 이곳이 막 땡기는데요? 벚꽃 냄새가 막 나. 나를 불러요. 간조할까? 간조 못해요. 고독할까? 고독 못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고독의 그림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겁한 간조의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했지만 고독이라는 거를요. 좀 안 좋은 감정이에요. 아니, 아까 그 마지막에 얘기했던 것처럼 불가피한 감정일 때도 있지만 나쁜 감정이에요.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일단은 본인은 이렇게 저희 글을 보면은요. 우리 전재량님은 기본적으로 몰입을 많이 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드디어 다른 거에 몰입하시는 거예요. 하실 거잖아요. 그게 뭔 문제예요. 예, 그렇게 하고요. 우리 다시 돌아올까요? 나는 이렇게 두 장이나 썼는데, 예, 많이 썼는데, 이 사람이 그냥 행복하냐고, 예? 어떡하실 거예요? 앞으로 뭐 삶의 태도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친구랑. 연하남. 연하남이요? 연하남은 저한테 관심이 없어서 연락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저만 관심이 있어서 근데 처음으로 막 다 표현을 해보고 그랬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관심이 별로 없고 그다음에 지금은 연락을 안 하는데 이제 제가 혼돈이 오는 건 그 사람 그러니까 전혀 아닐 것 같은 사람한테 마음이 간 것도 되게 이상하고요. 이제 남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살다가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제가 무의식적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객관적인 게 있잖아요. 기준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거랑 전혀 동떨어진 사람한테 관심이 가서 제가 그 삶 자체가 전체적으로 혼란이 왔다는 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저는. 저분이 이제 저 40대를 넘었으니까 제 한 3, 4년, 4, 5년 후배가 되는데 저희 때 대학 다녔던 사람들이요. 그 사랑을 못 하고 지났어요.
저희 가장 큰 비극도 이혼하고 이런 비극도 사실 거기서 온 건데 연애를 못했던 분위기였어요. 우리 때는.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해야 되기 때문에 연애를 하면 안 되는 분위기. 연애했다는 거 들키면 어떤 그 지성인 그 대학 내부에서 왕따 당해요. 그 6개월 동안 굉장한 그 삼청교육대, 스스로의 삼청교육대죠. 막 서클룸에 빨리 가서 청소도 해야 되고 강독하고 세미나 할 거 미리 다 읽고 요약본하고 복사도 하고 이런 자세를 꾸준히 6개월을 보여야 애들이 말을 걸어주는. 근데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양력이 예전에 서클 같은데 이런 데도 계셨었고 이렇게 이제 활동적으로 움직이셨던 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연애 경험이 많이 없으신 거예요. 아까 그 사례로 예전에 한 분 정도 계셨던 분 빼고 그리고 지금 때늦게 지금 왔잖아요. 근데 이게 그 식물의 종류가 많아요. 그러니까 바로 꽃피는 것들이 있고요. 40년 지나서 꽃피는 것들도 있고요. 많아요. 지금 사랑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걸 즐기셔야 된다라는 거죠. 나중에 돌아가실 때쯤 되면 요 즈음이 제일 예쁠 거예요. 그러니까 만끽하셔야 돼요. 즐겁게. 예. 욕심도 내시고요. 나이 들었다고 비겁하게 그러지 말고요. 아주 그 여자의 탐욕 같은 거 있잖아요. 적극적인. 예, 뭔지 아시겠죠? 후회할 짓은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예? 자기가 갖고 싶은 건 가지려고 노력하고 했는데도 거부를 할 때는 그때 포기해야 돼요. 아까도 이것도 똑같은 거거든요. 혹여 내가 추해 보일까? 나이 생각하면 안 되죠? 예전에 사랑할 때 기억나죠? 사랑을 하게 되면 나이는 상관없어요. 사랑에 빠지면요, 그 사람한테 부인이 있는지 남편이 있는지가 상관이 없어요. 사랑은 둘의 경험이거든. 둘만 있는 경험. 그때 그 사람의 학력이 뭔지도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연하다라는 의식 안 드실 거예요, 어쩌면. 그런 것들이 없어질 거고 본인의 나이도. 근데 가끔 가다가 왜 주저하냐 하면 본인이 둘의 관계가 아니라 제 3자의 입장에서 또 자기를 봐요. 나는 좀 나이가 있고 이러니 품위 있게 어떻게 할까? 뭐 품위가 어떻게 있어요? 품위가 어디 있어? 품위 없거든요. 둘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때는 그 둘의 느낌 때문에 지금 몰입을 하는 어떤 대상이 나왔잖아요. 그 몰입하는 거에 제 3자를 개입하지 말고요. 또 하나가 상처받을 거 개입하지 말 것. 상처받을 걸 자꾸 생각하면요. 지금 해야 될 걸 못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인간은요. 미래에 대한 공포를 크게 만들어가지고 현재 것들을 안 하게 하는 그 기발한 상상력의 기제들이거든요. 뭔지 아시겠죠? 지금 안 할 것 같은데 이게 좀 불안하다 생각하면 미래에 힘들 거야 라는 생각을 엄청 크게 해서 이게 충분히 커지면 지금 거를 안 해 이래요. 그 차라리 이래야 되거든요. 나 비겁해서 못해. 난 용기가 없어서 못해. 이러면 해야 되는데 그거는 싫은 거야. 그러니까 마치 합리적인 것 같이. 그래서 그 합리적인 머리가 작동 안 되게. 아셨죠? 제가 뭐 굳이 얘기를 안 해도 여기 계신 분들이 조언을 잘 해주셔가지고 후회는 하지 마셔야 돼요. 아셨죠? 후회가 진짜 힘들거든요. 내가 어디까지 가봤을까? 이거요. 인생에서 진짜의 경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닥까지 가봐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매 경우마다. 그래야 돼요. 왜냐면 그 바닥까지 못 가게 되면은 그때 돼서 후회가 돼요. 불안해요. 자기 자신을 못 믿겠어. 내 바닥은 여기까지야를 알았을 때 마치 물에 빠지면요. 그쵸? 바닥으로 푹 들어가가지고 발로 뻥 차고 올라오면 수면으로 뜬다고요. 근데 너무 비겁하고 무서워서 바닥을 못 본 사람들은요. 항상 자기가 불안해요. 어디까지 들어가지? 어디까지 내가 망가지지?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바닥까지 가게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아, 나는 여기까지구나. 그러니까 그게 아마 자기의 개성을 얘기를 할 거거든요. 뭐 작가라고 그러면 작가의 개성일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것까지 가시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제가 봤었을 때는 별 문제 없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하시면 되고요. 자, 이 친구는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의 고뇌가 코리안 아메리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 아이들은 너 왜 그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한국에 돌아와도 한국 아이들이 너 이상하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 그런 식의 얘기들을 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가 들어왔죠. 미국에 있었을 때는 꽤 오래 사셨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래서 친구들이 제가 가끔 무슨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 넌 참 아시안스럽다라는, 우리가 안 쓰는 표현이죠. 아시안틱이라고 그래야 되나?
예. 말을 지금 생각해보면 많이 듣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 돌아왔을 때는 모든 한국 친구들이 넌 참 아메리칸스럽다라는 말을 하루에도 몇 번씩 들었고 지금도 너무나 자주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난 누구인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 그 생각이 저에게 고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당연하죠. 잡생각을 많이 하면 고독스러워요. 잡생각하지 말고 뭐에 몰입하면은 고독스럽지 않다고 그랬잖아. 고독의 특징은요, 잡생각이 많아져요, 잡생각이. 그래서 이게 고독해서 잡생각을 하는지 잡생각이 많아서 고독한 건지 몰라요. 좌우지간 혼자 계속 생각하고 있어봐. 옆 사람이랑 대화도 못해. 예? 고독에서 벗어나는 방법은요. 어쨌든 그래서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옛날에도 멍 때리는 제자들 보면은 스님들이 이런 거 했다고. 뭔지 아세요? 애가 막 생각 돌리면은 그게 번뇌와 집착의 기원이거든요. 아! 생각이 없어지죠. 이거 나한테 몰입하잖아. 생각을 많이 해서 고독스러운 거예요. 아니 고독해서 생각을 많이 하나? 같은 거예요. 잡생각. 영화를 볼 때 집중을 못하고 몰입을 못하면 잡생각이 많죠. 잡생각이 많아서 몰입을 못하나? 몰입을 못해서 잡생각이 많나? 같은 거 아닌가? 같은 거예요. 표현만 다를 뿐이에요 지금. 영화에 몰입을 한다고요? 몰입을 하는데 무슨 잡생각이 생겨? 그러니까 한국 친구들이랑 나눈 대화랑 미국 친구들이랑 나눈 대화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미국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면 뭐 제가 한창 미국에 있었을 때 이라크 전쟁, 뭐 부시 대통령,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술을 마시고 막 의논을 한다. 그러면 이제 한국에 오면 친구들은 뭐 성형 수술, 막 연예인 뭐 성형 수술. 근데 이런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되게 이런 시간을 왜 내가 이민정이 이병헌이랑 사귀는 거에 대해서 지금 얘네들이랑 그러니까 논의를 잠깐만. 미국에서는 적응은 됐어요? 이라크.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생각해도 좀 아메리칸스럽다. 아메리칸스럽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코리안스럽진 않아. 너무 막 술을 마시면 우리는 네. 지금 이라크 전쟁에 지금 우리 뭐 이러면 약간 이런 거 부시 대통령 이게 문제고,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 그런 얘기를 해요 친구들은. 정치 얘기. 약간 그러니까 본인은 무슨 얘기 하고 싶어요? 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미국 친구랑 있을 때는 그렇지 뭐 이러면서 저 한국에 온 지 얼마 됐어요? 이제 8개월. 3년만 지내면 성형수술 얘기가 더 좋아져요. 근데 내가 알았을 때. 술값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나는 이병헌이나 이민정이나 이런 애들이랑 상관이 없는데. 3년만 지내면 본인이 술을 사주면서 친구들을 불러 모아. 그래서 지금 시간의 문제예요. 그리고 어디를 가든 문제의식이 다르고 문맥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힘든 거는 알아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라고 질문하지 말고 그거 보수적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지킬 내가 있다라는 식으로 들어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한국에서 들어와서 나는 누구인가 그랬을 때 그 나가 함축하는 건 미국에서의 삶이라고. 그렇죠? 그리고 아니면 미국에서 살았을 때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가족이랑 지냈을 때 나란 말이에요. 거기서 오는 갈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 하지 말고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 자꾸 그 고민을 하지 마세요. 나는 누구인가가 아니라 힘들 때는 이래요. 힘들 때 항상 뭔가 헷갈릴 때는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나 나를 평가할 때 내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내가 어떤 거에 가장 좋아서 움직이고 있는가를 보시면 돼요. 연예인 얘기는 싫으시죠 지금? 어떤 거 좋아요 한국에 와서는? 그러니까 여기 시작이 그거였어요 이분이. 그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썼어요. 예. 네.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25살의 낙곰수의 열혈팬 합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정상적이지 않아. 25살이 20살들이 다스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 가지면 안 돼요. BBK가 뭐 중요해 우리한테. 성형수술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입장에서 다시 또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비겁할 수 있다고요. 미국에 있으면 한국적이나 아시아적 시선에서 미국 사람 삶을 비판하는 제스처를 취할 거고, 한국에 오면은 미국적 정치 감각으로 비판을 할 거라고. 그러니까 이 모습 자체가 자기를 계속 부정하는 식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있는 곳 있죠? 그거를 자꾸 제3자의 눈에서 자꾸 보는 거예요. 이제 그게 문제거든요. 거기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아니라 자꾸 이게
마치 치조하듯이 너는 누구인가 막 자기를 지금 그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성형수술 하는 친구들이 누군데 그 성형수술만 얘기해요? 딴 얘기도 하는데. 여기 잠깐만 여기 우리 어준 씨 팬클럽 회원에 가입시켜가지고 그리고 아셨죠? 한방 해결해야 됐지. 이분들은 성형수술 얘기를 안 해. 지겨울 거야. 됐어요? 저 이분? 예? 했어? 그러면은 정봉주 의원 팬클럽. 예? 미건스는 성형수술 얘기 안 하죠? 그럼 저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왜 이걸 농담 삼아 하냐면 삶의 문제를 정치적 문제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훈수 두듯이. 정치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요. 의외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 정치적 문제로 돌아갔을 때는 그 정치적인 게 꺼져버렸을 때 여러분들은 마치 신기루가 꺼진 것처럼 삶을 또 살아가고 또 시간을 또 낭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럽시다. 내 삶의 문제가 되면 거기서 쇼부를 치세요. 그 정치의 문제가 되면 거기서 쇼부를 치셔야 돼요. 매번. 몰입하세요. 왜 이거를 못했다고? 이거를 못하니? 이걸 못하는 걸 정당화하려고 이걸 하세요. 여기로 안 가는 방법이 있죠. 여기에 기웃거리는 거잖아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셨죠? 내가 요새 실연을 당했더니 이명박이 싫어지더라. 이런 식으로 이명박을 싫어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내 얘기는. 제발 그냥 이명박이 순수하게 싫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남자친구랑 다시 잘 되면 이명박에 대해서 무관심해지는 분들 싫어요. 나는. 돌아보세요 한번. 아버지가 나를 괴롭히니까 이명박이 싫어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아버지가 여러분한테 툭 던져서 1,000만 원 주더니 여행 갔다 와 이런 순간 이명박 이거 보고 신경 안 쓰고 그냥 유럽으로 훅 갈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직면하고 있는 그 문제를요 직면하기 싫으면 정치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올인을 해요. 난 그런 친구들 많이 봤거든요. 불쌍해. 지금은 막 열정적이죠. 이명박이 얼마나 죽일 놈인데요. 막 저한테 그래요. 저도 죽일 놈인 거 아는데 제가 죽일 놈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와 여러분들이 간념적으로 죽일 놈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달라요. 그건 진짜 문제가 있어요. 그건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본인의 삶의 문제는 뭔데? 저는 항상 뭐 얘기를 하면 한국에 있으면 야 미국에서는 막 이러고 또 미국에 가면 한국 사람들은 이런 약간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은 거 있죠. 그거는 좀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자꾸 정치 얘기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게 아마 미국에서는 그렇게 사실 부시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 있으니 그걸로 떠들었다고요. 사실 그게 또 진지한 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어쩌면. 나는 한국 사람이고 이쪽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런 느낌이 있었다면. 그런데도 떠들었잖아요. 그 떠듬이라는 게 거기 적응하려는 발버둥 같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떠들었죠. 거기선. 근데 국내에 딱 돌아왔잖아요. 오히려 저는 버려야 될 게 우리 한국이라든가 우리 사는 이웃들을 비하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때 저는 그 느낌이 있어요. 그걸 가볍게 보지 마세요. 성형수술이 가진 그 엄청난 비극과 절절한 아픔들. 그거를 부시 얘기로 툭 치지 말자고요. 그거 아픔이 있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외모만 지상하고 그거를 외모를 이렇게 꾸며야지 사람들이 좋게 보고 출판사도 이렇게 주변에 보면은요 이렇게 저자들이 되게 남자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출판사 사장들이 노골적으로 예쁜 편집자를 뽑아요. 왜냐하면 예쁜 편집자가 이렇게 원고 달라고 그러면은 예쁘잖아. 그러니까 미팅을 해도 나와요. 자주. 근데 남자들이 오면은 되게 원고도 잘 안 주고 미팅하면 싫어해. 그러니까 막 이러니까 막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우리 사회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주 병적으로 증폭된 게 성형수술이고 그런 문제가 있고 여기 막 심지어는 막 5만 가지 막 수술들이 있잖아요. 사실 목숨을 거의 담보로 하고 성형수술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아프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결정을 내렸었다라는 것 자체도 어리석지만 저는 크게 봐야 될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조건이 좋은데도 그리 성형수술한다면 문제인데 생계와 관련된 거는 욕하기가 좀 힘들어요.
생계와 관련돼 가지고요. 왜 성형수술에 이러면 안 돼요. 성형수술을 해야 될 생계예요, 생계. 그러니까 우리의 안타까움은 그거죠. 그러니까 미적인 취향 정도는 안 해도 되는데 그냥 그런 거면은 괜찮은데 생계까지 프레스를 걸리고요. 막 대학생들, 여대생들은 본능적으로 알잖아요. 그 주변에 선배들도 보이고. 얼마 전에 그러니까 이거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최근 아나운서들이 굉장히 무식해졌어요. 예쁜 애들만 뽑아요. 그래서 이제 즐거운 책 읽기 그 방송 나간다고 이렇게 딱 이제 갔더니 너무 예쁜 애들을 뽑아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데서 이제 말하게 얘가 떠나 안 떠나 테스트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계속 있었죠. 몰입돼서. 그래가지고 작가가 저를 데리러 왔죠. 선생님 분장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뭐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얘네들은 뭐냐 그때 아나운서래요. 근데 그렇게 예쁜 애들을 뽑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게 사회가 전반적으로 그렇게 이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왜 성형수술을 하라라고 그랬는지는 잘 모르지만 나중에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정치라는 큰 얘기와 성형수술이라는 작은 얘기 이런 의식을 가지고 계시다면 아직도 아메리칸 스타일이세요. 근데 미국에서는 아시안 스타일이셨는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미국에 가서다 한국에 있었거나 여행을 권하는 이유 중에 딱 하나는 그거예요. 어디를 가나 내가 있는 곳이고 중심이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여행을 다니고요. 떠나면 자꾸 집이 중심으로 남으면 멀리도 못 떠나고 떠나지도 못해요. 그래서 어차피 사람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든 여기에 있든 서 있는 곳이 그곳이에요. 그래야지 여행도 다닙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중심이다라고. 그래서 아까도요. 지금 그 연하의 남자분 그 앞이 본인의 중심인 거예요. 그 중심에서 물러나면 여행은 못 떠나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됐어요? 뭐가 됐어요? 댓글은 어쨌든 저기 정봉주 의원의 그거 클럽에 가입하시면 당분간 정서적 안정은 가져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그닥 예 어디 가요? 아 통금 시간에? 이거 완전히 한국 스타일인데? 무슨 아메리카는? 에이씨. 님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난 어디 내놓기 부끄러운 글을 쓰는 사람입니다. 예? 다른 분처럼 축약을 원합니다. 축약을 해달라고요? 이제 통금 시간이 가까워진 거예요? 예. 축약이 힘든 글이에요. 그래서 남 밑에서 남의 이름으로 쓸 땐 문제가 없었는데 내 이름으로 세상에 나섰더니 쓰레기를 쓰는 사람이 됐습니다. 대피를 하셨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난 어디 내놓기 부끄러운 글을 쓰는 사람입니다. 남 밑에서 남의 이름으로 쓸 땐 문제가 없었는데 내 이름으로 세상에 나섰더니 쓰레기를 쓰는 사람이 됐습니다. 와, 이 자괴감 있죠. 그렇죠. 타이틀만 있으면 된다. 이 자괴감을 느꼈었던 우리의 여자가 신정아 씨죠. 누구보다 강의를 잘했고 누구보다 몰입도가 뛰어났고 박물관 큐레이터라든가 이런 작업 너무 잘했던 사람이에요. 저도 봤었으니까. 진짜 집중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을 나왔든 안 나왔든 중요한 게 아니라 매사에 사람들을 만나서 배우려고 했었던 그 동국대에서 가장 강의를 잘했던 여자가 신정아잖아요. 아이러니죠. 그 신정아가 예일대라는 거를 이제 가지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망가졌죠. 지금 이제 망가져가지고 그게 이제 슬픈 일인데 이런 문제가 벌어지죠.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데 옛날에 선배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똥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요거를 잘 음미를 해보셨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이렇게 음미를 하셔야 돼요. 내가 기차일 수도 있고요. 내가 똥개일 수도 있어요. 내가 똥개라고 그러면 사회는 절망스러울 거예요. 저는 아직도 이 선배 이야기가 내가 나를 보고 똥개라고 그런 건지 나보고 기차라고 그런 건지가 헷갈리는데 지금도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그 선배가 그리 심오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보고 기차라고 한 걸 거예요. 주변에서 욕을 하든 뭐를 하든 네가 가는 길이라고 그러면 그대로 가라라는 얘기일 텐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또 민감하잖아요. 내가 보기에 똥개가 아닐까?
내가 아무리 짓는다 그래도 사회나 어떤 간섭이나 어떤 더러운 이런 모습들은 그냥 가는 거 아닐까. 그 이야기를 한번 똥개가 돼보시고요. 한번 기차가 돼보셔서 읽으면 그 두 가지 사이에 우리 헤아리기 님이 가셔야 될 길이 보이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셨죠? 예. 사는 거 힘들어요. 예. 더럽죠. 선한 사람이 행복하게 살지 못하니까. 아셨죠? 착하시죠? 죽을 때까지 힘드실 거예요. 독하시죠? 행복할 수 있어요. 어떡할래요? 어떡할 거예요? 그냥 그러지 말고 계속 이렇게 조금씩 힘들게 살다가 한 달에 한 번씩 여기 벙커에 모여가지고 고해성사나 하면서 이렇게 한 시절 보내도 돼요. 자, 다른 분이요. 질문. 여기 계신 스토어에 계신 분들 얘기를 해보셔야 되거든요. 자, 고해성사의 이 자리는 굉장히 소중한 자리예요. 이야기된 고통은 고통이 아니다. 그렇죠? 이성복 시인이 뻥을 쳤겠어요? 아까 자기의 몰입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으라고 하셨는데요. 그게 자기가 어떤 것에 대해서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이제 몰입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까 뭐 성형수술 얘기도. 잠깐만. 거기부터 끊으면 몰입을 한 다음에 가치를 부여해야 돼요. 가치를 부여해서 몰입하면 몰입이 잘 안 돼. 저 사람 중요한 사람이다. 중요한 사람. 안 돼요. 가치는 철학적으로 정의가 지금 없는 거예요. 지금 없는 건데 내가 실현해야 될 게 철학적으로 가치라고 그러거든요. 가치와 이상은 비슷한 거예요. 근데 저희가 지금 그거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몰입이라는 건 내 존재가, 내 감각이, 내 느낌이요. 내 삶이 그거에 빨려드는 거야. 그리고 그 몰입의 정도만큼 우린 가치를 부여한다니까요. 왜 안 부여하겠어? 사람들이 야, 왜 그딴 거에 몰입해? 이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딴 건 아니. 이거 우주를 바꿀 수 있는 거야. 막 이렇게. 그 제스처를 취하시면 안 돼요. 가치를 부여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제스처가 돼요, 삶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잘 못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에 몰입이 딱 되면 몰입의 정도만큼 그냥 몰입해서 좋으면 돼요. 근데 이제 누군가가 요구를 할 거예요. 그게 무슨 가치가 있니? 그치, 막말로 무슨 가치가 있니라고 물어봤을 때 우주적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게 좋으면. 근데 거꾸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거는 좀 바로 잡고요. 이어서 얘기해봐요. 그 방금 말씀하신 거랑 같은 맥락인데요.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몰입하는 거는 우주적인 가치가 있는데 타인이 봤을 때는 굉장히 하찮아 보이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몰입을 하는 거면 이제 박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그 몰입을 해서 그 정도 경지에 올라가 있다면 그게 어느 분야든지 간에 저는 대단한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를 들면 성형수술 얘기가 나왔는데 성형수술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지만 그쪽 분야에서 정통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딱 보면 어딜 했구나 알겠고 막 이런 분들이 처음에는 뭐 저런 거에 이렇게 막 가치를 자기가 막 저런 거에 막 그렇게 에너지를 쏟으면서 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외모에 몰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형수술은요. 자기의 직이나 취업이나 돈에 몰입하는 거야. 그러니까 비겁한 형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 몰입을 한다라고 그런 건 순수하게 나와 그 몰입 대상과의 관계만 있는 거예요. 근데 성형수술의 목적이 진짜 나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 거울을 보고서요. 예뻐야 되겠다. 순수한 탐미주의자. 이런 분들만 성형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그런데 무의식적으로 숨어 있잖아요. 미모라는 것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편안함들. 그쵸.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나르시스도 인간의 한 모습인데요. 병적인 모습이긴 해요. 아까 왜냐하면 자기에 대해서 몰입한다라는 건 타인에 대해서 몰입하지 않기로 작정했었을 때 쓰는 전략이거든요. 아무리 들여다봐도 안 돼요. 나에 대한 사랑은. 그래서 나에 대한 사랑이 강해지면 나에 대한 연민과 거의 같아져요. 왜냐하면 나 이쁘다 그러는데 길가에 나가서 사람들이 한마디로 훅 날린다니까. 야, 쓰레기야. 혼자서 했던 그 많은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죠? 나에 대해서 사랑하고 나에 대해서 집중을 하면, 그러니까 성형수술도 만약에 내 외모에 대한 어떤 몰입이다, 나르시시적 몰입이다, 가능해요, 그게. 불가능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안타까운 건 그 모습이 타인과의 관계를 접기 위해서 쓰는 전략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봤었을 때. 자기 혼자 관계를 맺으면 상처를 안 받잖아요. 타인은 무조건 상처로 나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뜨겁단 말이야. 촛불처럼. 어떡할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많이 뒤면 나를 돌보는 나를 보고, 그리고 나만을 막 소중하게 하고, 그런 분들 있죠. 야, 잠깐만. 질문. 혼자 사시는 분들. 혼자 지금 자기 집에서 산다. 혼자 자기 방에. 있어요? 식사 잘하세요? 그쵸. 식사 잘해야 되죠? 네.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식사라는 거는요, 타인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혼자 지낼 때 사료처럼 먹어야 그 사람들은요, 나중에 타인을 만나게 돼 있어요. 혼자서 밥 먹는 게 퍼펙트하게 레스토랑에서 먹는 것처럼 먹고 있으면 이제 끝나신 거예요. 영원히 혼자 드시는 거예요, 이제. 제가 비유하지 않아요? 저 혼자 밥 먹을 때는요, 라면 끓이고, 혼자 먹는데 무슨 밥을 왜 퍼요? 남에다 밥을 말아. 김치를 넣어. 계란을 풀어. 그냥 먹어요. 들어가면 똑같은데. 우린 이걸 사료라 불려요. 사료. 이러면은 나중에 추해져요. 뭔지 알죠? 그 냄비에 남아있는 파풀 몇 개와 이거 배부른 나의 배를 보면서 드는 느낌은 이런 거죠. 돼지된 것 같은 느낌? 야, 거의 짐승이다. 후배가 오면 어떻게 해요? 라면을 끓여. 밥을 공기에 퍼요. 에? 김치를 따로 담아. 우린 이걸 식사라 불러요. 그런데 자기 혼자 식사가 되시는 분들은요, 영원히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못 견뎌야 돼요. 혼자 먹는 게 사료다라는 그 절절한 자각에 이르러야지만 우리는 희망이 보여요. 아까 남자분들 중에 손 든 분 있어. 저 손 들었죠? 혼자 잘 먹죠? 네, 아직. 예. 잠깐. 아니, 지금 질문을 했나요? 질문 좀 해봐요. 아니, 그래서. 네. 까먹었죠? 그래서요. 저는 제 가치를 그러니까 제가 몰입하는 것에 더 치중을 하다 보니까 타인이 몰입하는 것을 이해하기가 좀 힘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잠깐만. 본인이 뭐를 몰입을 했는데요? 아니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그분의 예를 들면 저는 정치에 몰입을 해요. 근데 잠깐만. 무서워요. 조직이 어디예요? 빨리. 조직 어디? 저 쪽말. 그거 봐요. 이 불쌍한 영혼들을 다 데리고 이게 정봉주 의원도 문제예요, 다. 이게 보면. 어쨌든. 정말 주진우 기자님. 알았어. 그러니까 저는 주진우 기자님한테 좋다고 해요. 근데 다른 이제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이제 뭐 김총수님을 좋아해요. 그러면 이거 봐요. 이게 뭐 정치 얘기야. 그러니까 개인의 차이가 있는 건데 자기가 몰입을 한 것에 대해서는. 근데 거기에 제가 이제 막 너는 별로야 막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죠. 본인이? 네. 이거 당연하죠. 지금 주진우 기자가 제일 좋잖아요. 네. 김호준 씨 실제로 털도 나고 지저분해 보이고. 그렇죠? 싫지는 않은데 주진우 기자님이 제일 좋다 이거죠. 그러니까 좋아하시라고요. 이게 뭐예요, 이게 질문이. 괜찮아요. 하실 때까지 계속 몰입해서 주진우 기자 좋아해 주시고, 그러면 좋죠, 뭐. 후회 없는 삶이죠, 뭐. 대신, 싫어질 때 떠나세요. 저만은 남아있을게요, 주진우 기자님. 이러지 말고. 난 그런 애들이 제일 싫어요. 의무로 남아있는 애들. 네, 그쵸. 그것만 잘하시면 돼요. 감정대로 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진우 기자를 좋아하고 김호준 씨를 좋아한 거야. 오케이, 좋아하세요. 대신 나중에 별로 안 좋아졌을 때는 내가 떠나면 우리 어준 씨 털은 누가 만져주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 쿨하게 떠나세요. 쿨하게. 그것만 해주면 돼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다른 분은 모르지만 어준 씨는 그걸 원할 거예요. 예? 예?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감정에 충실하게. 또 다른 분요. 딱 아까부터 단순하게 든 생각인데 몰입과 집착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몰입은요. 내가 하면 몰입이고요. 옆 사람이 뭐라 그럴 때 집착이라 그래요.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그죠? 불륜이랑 사랑이 같거든요. 왜냐하면 불륜이라는 건 윤이라는 게 무리륜자잖아요. 기존의 부모에 대해서 배신 때리고 어떤 남자, 어떤 여자를 사랑하는 거라고요. 사실 그 어머니라면 항상 선택을 해야 돼요. 자식한테. 내가 좋니? 그 사람이 좋니? 위험한 도박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기존의 공동체의 질서를 벗어난다라는 게 그 불륜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같은 얘기죠. 같은 얘기예요. 해결됐나요? 너무 쉽게 해결돼가지고 당혹스러우신가 보다. 그 박사님 말대로 몰입할 걸 계속 찾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내가 빠져드는 게 이게 쾌락 때문에 빠져드는 건지 아니면 이게 어떤 진정한 몰입이라 부를 수 있는 건지. 아유, 진짜로 쾌락이 좋은 거예요. 진짜 답답해 죽겠다 진짜. 쾌락에만 사로잡혀서 좀 살다 죽었으면 좋겠다. 아이 참 답답해 죽겠네. 아니 잠깐 몰입이 쾌락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불쾌하면 그만두라고 그랬잖아 내가. 제가 너무 네. 왜 이러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그만두라니까. 나 참. 아, 답답해 죽겠네. 머리 좀 쓰지 마요, 머리 좀. 아! 선사들이 가르쳐 주잖아요. 짠대가리 굴리지 말라고. 예전에 배웠었던 그 알량한 가치관들 가지고 여러분 행복을, 여러분이 느꼈던 걸 왜 억압을 해? 국가가 해야 될 걸 왜 여러분이 해요? 국가가 하라고 내버려둬, 검열은. 뭐를 할 수 있지? 나는 어디까지 행복할 수 있지? 난 무엇까지 해볼 수 있지? 어디까지 꼽힐 수 있지? 이것만 생각해도 시간이 없는데. 지금 인생 너무 많이 버렸잖아요, 젊은 시절. 지금 나이 들어가지고 지금 여기 모여서 고독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지금은 뭘 해도 늦어요, 좀.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왜. 그러니까 생산적이지 않은 거에 제가 빠져있을 때. 아이, 진짜 답답하네. 생산하지 말아요. 소비라니까. 우린 인생을 소비합시다. 우리가 소비하면 국가가 싫어해요. 왜냐하면 내가 음악 들어서 내 인생을 소비하잖아. 그러면 그 다음날 직장에 가서 일을 잘 못하잖아. 군인 하나가 밤새도록요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를 본 거예요. 예? 다운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작전이 있는데 뭘 아껴요? 다이어트를 하고 삐쩍 마른 손은요. 예? 누가 잡아먹겠어? 다 써버려요. 할 수 있어요? 할게요. 강신주 박사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아, 이거 봐. 나 이런 거 너무 싫어. 강신주 박사님이 하라면 할게요. 야, 이거 위험하다. 저 싸우겠다, 나중에. 아니에요. 이거를 원칙적으로 얘기를 해요. 여러분의 감정을 여러분이 안 지키면 누가 지켜줄까? 그게 주인 아니에요? 내가 행복하면 행복한 거야. 내가 즐거우면 즐거운 거고요. 내가 불쾌하면 그거 피해야 되지. 불쾌한데도 억지로 하고 있다. 문제가 있죠. 행복한데도 버려야 된다.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다른 이유가 나오죠. 사실 돌아보면 내가 비겁한 거잖아. 내 감정 못 지키고 어떤 이익들이요. 불이익을 당할 것 같고. 이런 식의 의식들로 우리가 계속 힘들어지잖아요. 아주 쉬워요. 아주 단순하잖아. 제가 왜 단순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별로 타협을 안 보잖아요, 얘기가. 알잖아요, 그쵸? 옳은 거는 옳은 거예요. 우리가 못한다고 해도 옳은 거는 진짜 똥구멍이 빠져도 옳은 얘기예요. 저도 그렇게 못 살지도 몰라요. 못 살고 있고. 근데 제가 철학자로 있는 이유는 옳은 거는 옳은 거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죠. 선생님은 그렇게 사시나요? 못 살아요. 누누이 얘기했잖아. 내가 사랑에 대해서 강의한 이유는 사랑이 실패해서 산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다 그런 거예요. 어느 저자가 퍼펙트하게 사는데 뭐 하려고 그랬어요? 삶으로 보여주면 되지. 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여러분한테 희망이란 말이에요. 야, 못해도
저렇게 옳은 얘기를 해도 되는구나. 그래서 자신감을 얻으세요. 옳은 건 옳은 거야. 대신 하나의 단서만. 옳은 거를 이야기했는데 하면서 사는 것처럼 하지만 않으면 돼요. 그냥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얘기하자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러면 된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떠들었던 얘기가 퍼펙트하게 안 될 거예요. 하지만 발버둥이라도 쳐야지. 그래야 눈 감을 때쯤 되면 잘 살았다. 남 눈치 보면서 산 게 아니라 내가 결정했고 후회도 내가 했다. 샤강의 얘기는 난 너무 좋아요. 샤강이 법정에 그 대마초인가 뭔가 그거 피고 법정에 갔을 때 너무 예쁘잖아. 막 사람들이 막 그래서 작가의 고뇌도 있고 막 변호사가 막 이러는 거야. 샤강을 옹호해야 되잖아요. 샤강의 글은요 말랑말랑한데 그러니까 이렇게 순정 같은데요. 삶 자체는 너무 터프하거든요. 변호사장 있잖아. 얘가 정서적으로 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약을 할 수밖에 없고 딱 이러는데 마지막 최종 그거에서 샤강이 그렇게 얘기했죠.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그럴 생각 있으세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결정을 해요. 나를 파괴시킬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안전하게 살았던 걸 선택해서 배워서 사는 거예요. 감당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는 사람만이 나의 행복을 잡을 수 있는 그 힘도 있는 거예요. 있으세요? 파괴는 하고 싶지 않죠. 저 오늘 얘기 들은 것 중에서 좀 따뜻하고 좋은 것만 받아가지고 어떻게 좀 잘 버무려서 하고 싶죠. 그쵸? 지금은 예스라고 해서 그걸 선택을 했잖아요. 2달 지나서 참혹한 선택이라는 걸 알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그거를 끊는 거는 굉장히 힘들다는 거 알 거예요. 하지만 한 번, 2번만 힘들어요. 5번, 6번만 하면 여러분의 감각과 여러분의 감정은 더 예리해져서 그런 실수 안 해. 어린애니까. 한 번도 내 감정을 지켜본 적이 없는 사람이니까 실수를 하죠. 이건 뭐지? 사랑인가?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오케이, 사랑이라고 평가가 내렸으면 가는 거예요. 아니면 접는 거예요. 계속 반복할까? 반복 안 해요. 반복 안 해요, 절대. 반복할 것 같아요? 반복 안 해요. 이제는 사랑이 뭔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어떤 감정이 드는지, 나는 어떤 때 제일 행복한지 누구보다 잘 아니까. 그리고 어떤 감정이 나는 유혹이 되는지도 아니까 이제는.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배워야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얘기 너무 예쁘죠. 무서운 얘기잖아요.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아까 어머님한테 얘기했던 분 그렇게 얘기해요. 야, 너 그러면 어떻게 망가져? 엄마, 저는 저를 파괴할 권리가 있어요. 농담 아니에요. 강한 얘기예요. 냅두세요. 이런 얘기예요. 내가 파괴하든 내가 말아먹든 내가 행복해지든 내가 감당하겠다. 파괴도 내가 감당하겠다. 파괴 때 파괴됐다고 해서 엄마한테 징징거리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은요. 여러분을 파괴할 권리가 있어요. 어디 가서도. 그렇게 하면 안 돼. 안 되는지 알아요. 안 되는 거 해보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 그래야 여러분들이 돼요. 편하게 사셔도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베이비가 얼마나 편한데. 사건 만나면 쪼르륵 달라갈 수 있잖아요. 이거 해달라고. 다른 분 질문이요. 아, 대변인? 예, 해주세요. 친구의 사정들을 얘기해 주세요, 저한테. 그거 아니고요. 예. 그냥 왜 사는지 모르겠는 사람은 왜 사는지 모르겠는 사람들은 왜 사는지 모른다? 죽으실 수는 있겠어요? 죽으실 수는 있겠냐고. 심각한가요? 친구분이? 친구에 대해서 너무 짧다. 예. 제가 친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예, 좀 얘기해 주세요. 중학교 동창이고요. 저는 지식인 멤버이고 자주 오는데 친구를 저 처음 데려왔어요. 이 고독이라는 주제에 본인이 자기한테 제일 맞는 것 같다, 들어보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데려왔는데 친구 중학교 때 이후부터 몰입을 굉장히 많이 한 게 한 번 있어요. 신해철 광팬이어가지고
어렸을 때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다 돌아다니고 굉장히 몰입을 했는데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소개팅을 딱 한 번 해줬는데도 그러니까 대화를 이어갈 수가 없을 만큼 뭐 이렇게 뭐 관심 있으세요? 그러면 아니요 이래가지고 잘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연애한 이야기를 막 해주면 그러니까 어떤 뭐 누구를 좋아했다가 막 그 상처받았다고 이런 얘기를 하면 그렇구나. 난 그런 경험이 없어서 그래서 공감을 잘 못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럼 친구가 이런 말 하고 왜 사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좀 전 되게 아끼는 친구고 좋아하는 친구인데 그래서 박사님이 어떤 전문가적인 어떤 의견을 전문가적인 건 없고요. 오늘 여긴 좋으시죠? 오늘 여기 괜찮으세요? 그거 길게 보지 마세요. 인생의 목적을. 왜 사냐라는 오만한 질문 하지 마세요. 오늘 좋았느냐? 지금 이 시간이 좋으냐? 그거에 집중하세요. 항상 헷갈리면 지금 감각에 집중해야 돼요. 내가 이 모임이 좋은가? 이 사람과 같이 있는 게 좋은가? 이 책이 좋은가만. 이 책을 다 읽은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러지 말고 지금만 집중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죽이고 싶은 인간이 삶의 의미를 안다라는 거라고. 삶의 의미를 뭘 찾으려고요? 길게 보지 마세요. 커피 맛있었어요, 오늘? 그거. 별로였어요? 그거를 표현하는 거예요. 별로다. 그거 있잖아요. 얘기할 수 있죠. 친구분이 그걸 도와줘야 돼요. 삶이 뭐냐라는 것 좀 아시죠? 그 남자랑 소개팅 해줬는데 그놈이 싫은 거예요. 괜찮았대요. 아, 또 괜찮았대요? 나쁘지 않다라는 건 나쁘다라는 거예요. 그 본인이 미안해가지고 지금 그런 거고요. 진짜 좋아 보세요. 그렇게 반응 안 하죠? 몰입하는 사람 생기면. 그러니까 아직은 기회고요. 그리고 친구를 떨구려고 하지 마세요. 친구를 떨구려는 것 같아. 저기 넘어갈게요. 이거 복잡해진다. 복잡해. 친구를 이간질 시킬 수도 있어요. 지금 위험하다. 위험한 경계다. 아, 그런 거예요. 애인 있죠? 애인이랑 헤어지고 친구랑 만나세요. 친구가 진짜 원하는 건 본인일 수도 있어요. 본인을 만났을 때 친구가 외로운 거는요,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라는 모습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근데 본인은 자꾸 다른 남자를 소개시켜주네요. 어쨌든. 이 친구 좋죠? 이 친구 좋죠? 본인은 어때요? 많은 친구들 중에? 두 분이 사랑하는 사이일 수도 있어요. 아, 그건 아니에요? 남자인데 그거 봐. 그래서 잘못하면 친구 간을 이간시킨다니까요. 어쨌든 그것만 집중하시면 돼요. 왜 사냐라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런 막연한 질문들에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 다 개소리예요. 그것만 남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오늘 이 순간이, 이 시간이 좋았냐, 말았냐. 그리고 그 연습을 하세요. 좋았으면 yes. 그러니까 싫은 거를 표현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만큼 개성이 있으신 거니까 제가 얘기했었을 때는 표현도 하시고 그러니까 고민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길게 봐서는 삶의 의미가 뭔지 이거 궁금하시죠? 그걸 어찌 알아요? 모르지? 우린 그거 몰라요. 그리고 그 막연한 질문들이 대개는 지금 내가 좋은지 내 느낌이 어떤지를 은폐하기 위해서 던져지는 질문이에요. 나의 스스로는. 그리고 그런 막연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이 순간 내 앞에 있는 사람, 내가 해야 될 것들을 무시할 때 써요. 크게 인생의 의미는 뭐지? 라는 문제. 그런 질문들, 큰 질문들이요. 큰 질문들을 자제하시고 힘들면 누누이 오늘 강조하는 게 있죠. 감각을 믿으라고요. 이게 나한테 어떤 느낌인지, 이 커피 맛은 어떤지. 그리고 막연해질 때마다 맛있는 거 드시는 것도 괜찮아요. 요 스파게티 맛은 요런 느낌인 것 같다. 그거 묘사하는 데만 집중해도 기분 금방 좋아야 돼요. 몰입도는 확 늘어요. 근데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죠. 인간은 왜 존재하는가? 헤어나질 못해요. 여기 앞에 뭐를 두고 해요. 이 물은 맛있네, 뭐네? 음악이라도 하나 들어요. 그리고 묘사하기 시작하는 게 더 좋죠, 오히려. 이거는 이렇게 들리네, 나한테 이렇게. 헷갈릴 때는 항상 여러분 감각을 믿으세요. 그리고 감각을 부정해서 행복한 사람은 지구상에 본 적 없어요, 저는. 여러분 감각을 믿으세요. 지키기는 만만치 않아요. 느낌이 안 좋은데 그 사람과 어떤 사람과 같이 있을 수도 있고 싫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감각을 믿으세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분 질문 있나요? 네. 저는
왜 울고 시작해요? 좀 목소리가 떨려도 이해해 주세요. 저는 저희 부모님의 저희 부모님의 고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저는 집에서 정말 예쁘기만 한 말 잘 듣는 딸이었습니다. 잠깐 제 자랑을 하자면, 고등학교 때도 공부를 잘했고, 대학교 들어와서도 계속 장학금을 받으면서, 성적으로 장학금 받으면서 다녔고, 남들은 뭐 취업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대학교 졸업하기 전에 취직이 잘 돼서 회사 생활을 했는데, 회사 생활을 하는 가운데 회사에 잘 적응을 하지 못했고, 제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만두고 지금은 정말 제가 좋아하는 일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제가 부모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주 연락을 못 드려요. 그리고 부모님 연락이 오면 부담스러워서 저도 모르게 약간 피하게 되는 경향도 있었고, 그러는 사이에 어느 날 엄마 부대중 전화가 4통이 넘게 와 있는 거예요. 보통 그렇게 저한테 부담을 주실까 봐 연락을 잘 안 하시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 저녁에 그래도 이렇게나 전화를 하시는 거 보면 뭔가 급한 사정이 있겠구나 하고 전화를 했더니 아빠가 많이 아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전 어쩜 그렇게 이기적이냐는 말을 하셨는데, 아까 박사님은 그렇게 하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셨는데, 물론 저는 제가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일을 찾으려고 소신 있게 백조 생활을 하고 있는 거에 되게 자신이 있고, 그렇지만 가끔 저한테 연락을 하시는 부모님의 뭐 엄마 목소리를 들을 때거나, 엄마가 요즘 뭐해? 이력서 쓰고 있어. 그러면 그래 열심히 해라는 말이라던가, 아빠가 정말 뭐 2주에 한 번씩 문자 보내시면서 왜 이렇게 아빠한테 안부 연락도 없니? 하면서 서운한 내색을 내비치실 때 죄송한 마음이 너무 들어요. 들으면서도 또 엄마 아빠한테 떳떳하게 내보일 게 없으니까 또 연락은 더 자주 못하게 되고, 물론 엄마 아빠한테 벗어나서 제 스스로 독립하는 게 맞지만 지금 저는 엄마 아빠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살고 있으니까 맘만 먹으면 끊고도 지낼 수 있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고, 또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봤어요. 부모님이 자식한테 간섭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라고. 자기 심장을 꺼내서 물도 주고 물 먹이고 밥 먹이고 하면서 키웠는데 어떻게 그게 자기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냐는 글을 봤는데, 죄송한 마음이 들면서도 연락을 자주 못 드리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고독함이 저로 인해서 생긴 거라 저는 계속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지내고 있어요. 성당에 보내세요. 그분을 성당에 모시면 다 해결돼요. 그리고 이런 건데, 여러분들이요, 힘든 일이 있거나 좀 이렇게 사회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자랑스럽지 않거나 이런 처지에 있었을 때 부모님한테 연락 못 하죠. 그럼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남루하게 키운 거예요. 1등 잘했을 때 껴안아 줬었고, 성적 올랐을 때 껴안아 줬던 거니까 그건 나중에 다 받는 거예요. 그래 본인이 하고 있는 거고. 제가 그렇죠. 여러분들이 사고가 나거나 이혼을 하거나 회사에서 정리해고 됐을 때 제일 먼저 부모님 찾아가 볼 분 손 들어봐요. 몇 명 갑자기 들었다가 확 내린다. 오케이. 여러분들 부모님은 존경하세요. 사랑으로 온 사람은 사랑으로 가는 거고요. 본인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부모님은요, 본인들이 했었던 걸 받는 거예요. 딸이 버젓하지 못하니 연락을 못 하겠다면 미루어 짐작이 되죠. 그렇게 키웠으면 어렸을 때 스트레스 꽤 있었고, 그래서 공부를 잘한 거예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사람의 관계는요, 감나무 심는 것 같다라고 그래요, 어른들이. 감나무는 바로 안 열려요? 10년, 15년 있다 열린다고. 지금 부모님은 그 가시를 따고 있고, 본인의 모습이거든요. 본인의 감정대로 하세요. 지금 갑갑해서 내 모습이 버젓하지 않으니 연락을 하기 싫다? 하지 마세요, 그때는. 근데 어머님, 아버님이 보고 싶다? 그때는 연락하세요. 그래도 저는 저분이 착한 딸인 것 같아요. 본인을 그리 키워놓은 건데. 우리 부모들이 얼마나 남루한지 아시겠죠? 사냥감이 가지고 있어야 1등을 해야 편안하게 들어오게 우리를 키운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망가지고 우리가 사회의 지탄을 받을 때 부모님한테 안 가잖아. 자동차라도 한 대 있어야 가잖아요. 쿨하게 가야 되는데, 엄마!
그 새끼랑 이혼했어. 밥 좀 줘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뭔가를 얻어야 돼. 뭔가 커져야지 가요. 부모님은요, 아쉽게도 그 대가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착하다. 내가 봤을 때 저렇게 울 정도로. 매정하게 굴어도 되는데. 착한 거예요. 근데 감정대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보고 싶을 때, 에이씨, 나 그렇게 키웠으니까 연락하지 말지! 이것도 나쁜 거예요. 감정대로 해야 후회를 안 해요, 매번. 전화 걸고 싶을 때 있죠. 거시고요. 걸기 싫을 땐 절대 하지 마요. 의무적으로는 하지 말자. 예? 의무적으로 하는 건 제일 끔찍한 인간관계니까. 엄마가 그러죠. 왜 전화 안 했어? 하기 싫었어요. 이런 쿨함. 그러면 엄마가 너무 좋아한다고 나중에 전화 걸면 내 딸이 전화 걸고 싶을 때 했다는 걸 알아요, 드디어. 좌우지간 최고로 중요한 게 정직하고 당당한 거예요. 사랑한다면. 부모님 사랑하시죠, 나름. 그럼 정직하게 하세요. 그리고 왜 전화 안 했어? 목소리 듣고 싶진 않았어요. 좀 부드럽게 얘기는 해야 되겠죠. 하기 싫었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요. 그걸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중에 본인이 전화를 하면 어머님은 너무 편하겠다 했죠. 내 딸이 전화 걸고 싶어서 전화를 한 거예요. 여러분이라도 그렇게 해요. 예전에 여러분들 부모님은 그리 못 키웠어. 여러분들 탓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삶이 이렇게 망가진 건. 진짜 그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 그 구절 나오더라. 저놈의 인간들이 자기도 극복도 못한 인간들이 저렇게 왜 애를 퍼질러 나는지 모르겠다. 짜라투스트라가 그렇게 말했어요. 짜라투스트라 말은 되게 옳아. 또 여기 질문 있으셨죠? 저는 계속 시원했는데요. 약간 찝찝했던 부분이 아까 첫 번째 사연들을 하신 분인데요. 제가 요즘에 생각했던 거는 누가 나를 쓰레기라고 하든 누가 나를 이쁘다고 하든 그거에 휘둘리지 않고 나를 사랑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박사님은 전혀 반대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지금 무척 혼란스럽습니다. 아니, 혼란이 아니라 누가 쓰레기라고 그러면은 그 사람을 안 만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제 얘기의 포인트는 이거 뭔지 알죠? 계속 그 인간을 만나면 난 내가 쓰레기로 굳어진단 말이야. 제가 뭐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내가 나에 대한 의미부여들이나 이런 것들은 타인이 나한테 부여한 의미부여들의 총체로 만들어져요, 대개가. 비범한 영혼들은 있어요. 짜라투스트라나 시타르타나 이런 1%, 상위 1%에 해당하는 애들이 있어. 인생이 재밌는 게요. 상위 1%만 위대한 사람이 되고요. 하위 2%는 쓰레기예요. 얘는 개조가 불가능해. 항상 중요한 건 우리가 99%라는 거예요. 상위 1%도 될 수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우리예요. 이명박 같은 경우는 하위 1%예요. 안 돼요. 얼마 전에 의료 민영아, 그렇죠? 이 개새끼죠. 가난한 사람이 죽는다라는 거는요,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무슨 소리인지 알죠? 돈이 많아야 이제 살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잖아요. 쓰레기죠, 진짜로. 나쁜 놈이죠. 여러분들 잘못이에요, 그 뽑아서. 여러분들 부모님들 잘못이에요. 어쨌든지 간에, 제가 얘기하는 건 뭔지 아시겠죠? 정리되셨나요? 안 됐어요? 더 자세하게? 됐어요? 그쵸? 걸어 다니세요. 가만히 말뚝처럼 있어서 주변이 쓰레기다 그러면 쓰레기 기다리지 말고 넌 천사다 천사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천사라고 부르는 사람한테. 제가 얘기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관계를 끊으세요. 그런 관계에서 떠나야 되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내가 욕 듣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소나기 맞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들도 움직일 수 있답니다. 거기서 소나기 맞고 이렇게 퍼져 있지 마세요. 이미 비 맞았으니 어쩔 수 없다고. 그리고 거기 누워가지고 그래도 니들이 쓰레기라 그러지만 나는 천사야 이러지 마세요. 비는 막 오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혼자 주문해오는 거예요. 비 안 맞는다. 비 아니다. 이거는 비 아니다. 그러지 말고요. 기어서라도 햇빛이 쨍쨍 비치는 곳을 기라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하면 되고. 예. 예, 저는 아까 저 질문이랑 좀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저는 아까 세상이 풍경으로 보는
그런 사람인데 오늘은 그 풍경에 좀 손을 대보고자 이렇게 질문하려고 용기 내서 손을 들었습니다. 너무 떨리네요. 이게 고해성사가요. 처음 힘들어. 처음 힘든데 두 번째서부터 저희 어머님 얘기가 아버님도 두 분이 하도 싸워가지고 제가 성당에 모셨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고해성사를 해야 돼요. 저희 아버님 입장은 너무나 황당한 게 제가 없대요. 한 주 동안. 근데 뭘 해야 된대요. 그래서 신부님한테 제가 없는데요. 그랬더니 신부님이 그러더래요. 제가 없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너무 힘드셔가지고 날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고해성사가 아니라 거짓말하러 가시죠. 스토리가 막 느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젊은 신부가 그걸 듣고 싶어해요. 죄 있는 저희 할아버지의 그 고백이. 그래서 제가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탁구 치다가 할머니죠. 같은 할머니. 저희 아버님은 운동을 잘하셔가지고 뭐 그래 똑같아요. 옛날에 똑같으신 것 같아요. 젊었을 때랑. 탁구 가르쳐준다 이렇게 손잡는 거 있죠. 그거를 하시고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저희 그런 거죠. 그래서 손을 잡았다. 그래서 그 할머니가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음심을 품었다. 80 먹어서 음심 품어서 뭐해요? 근데 그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한 번만 힘들어요. 고해성사 한 번만 힘들다고요. 딱 한 번만. 이제는 진짜 세상에 나오신 거예요. 좀 이따 욕도 한번 해보세요. 욕은 평소에 자주 해요. 세계가 풍경이라면서요. 그냥 아까 저분하고 달리 자신을 사랑하는 걸 버려라라고 하셨잖아요. 굉장히 와 닿았어요. 저는 좀 최근에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 자존감을 높여야 된다는 거에 좀 몰입이 아니라 오히려 그냥 집착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거에 벗어나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게 만드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이제 저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사실 좀 주변에서도 넌 좀 사람 좀 만나고 다녀라고 할 정도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듣는데 사실 좀 두렵거든요. 모임 낯선 장소에 간다는 게. 근데 사실 회사 생활에서는 잘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속하고 내가 있어야 할 곳에서는 그 사람들하고 관계는 좋은데 사실 회사에서도 팀 사람들하고 관계는 좋지만 다른 팀 사람하고는 그냥 인사만 하는 정도? 딱 그냥 제 스스로 선을 그어버려서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다른 데 스스로 속해야 된다라는 그런 자각이 없어요. 그래서 좀 만나고 다녀라. 좀 유리창을 깰 수 있는 그런 돌직구 그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돌직구도 필요 없고요. 사람 만날 때 그 사람을 영원히 만난다라고 만나지 마세요. 절대. 이 새끼 마지막이다. 이러고 만나면은 다 하면 돼요. 야, 이 개새끼야 하고 헤어져도 돼요. 근데 자꾸 어디선가 만날 것 같아. 그래서 조심스럽고 이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사람을 만날 때 그래서 본인이 그랬잖아요. 직장이나 이렇게 같이 있는 사람을 만난다. 그거부터가 문제인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왜 편하냐면 계속 볼 사람들이잖아.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날 때요. 어떤 사람과 진짜 정면으로 만날 때는 그런 거예요. 이 인간이 날 미워해도 상관없다. 내일은 영원히 안 만날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에? 왔다! 왔어. 응. 제가 가장 좋아하는 철학 박사. 사실은 유일하게 알고 있는 철학 박사거든요. 오늘 주제가 뭐였어요? 이분이 고독한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최근에 이혼을 하셨고, 그리고 그 이후로 연애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주제를 고독으로 정했죠. 요건 사실입니다. 연애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걸로. 근데 이제 왜 이렇게 요새 배가 나와요? 옛날에 괜찮았었는데. 고독해가지고. 자꾸 먹다 보니까.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항상 있어요. 왜 강신주 무료 철학 박사의 강연에는 이렇게 여성의 비율이 높은가? 다른 강연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 철학 박사님이 하시는 다른 강연도. 왜 강신주 철학 박사를 좋아하는 거야, 여자들은? 네?
자기 문제나 해결해요. 그동안.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뭐냐면 아파본 사람만이 아픈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남자는 왜 왔어? 여자예요. 여자가 많을까봐. 다음부터 오지 마. 제가 이분을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가 방송을 만들면서 색다른 상담소라고 그게 6개월 만에 없어질 거라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실제로 그 PD하고 이 방송은 6개월 첫날 6개월 후에 없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며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고 갑자기 시작된 거거든요. 사람들을 다 구하지 못했어. 누구를 부를지. 그런데 어떤 코너를 만들었는데 그게 정치적인 이유로 한 번 만에 없어졌어요. 2번인가 한 번 만에. 그래서 이제 땜빵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금요일 날. 땜빵을 구해야 되는데 뭐 정신과에서도 있고 다 있으니까 이건 철학 쪽으로 한번 해보자. 철학 박사. 그러다가 이제 서치를 하다가 걸린 거야. 책도 좀 내고. 그래서 원래는 고정으로 할 생각이 아니었고 철학 박사를 계속 돌려가면서 할 생각이었어요. 진짜로. 그런데 그 첫날 방송을 하러 오셨는데 첫날 방송을 할 때 그 내용이 아마 어떤 주부가 남편을 두고 등산을 너무 간다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이야기들하고 전혀 다르게 다행이다고. 응? 등산, 그 아줌마가 등산이라도 가서 다행이라고. 하여튼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이 사람이. 사회생활 제대로 할 것 같지 않고. 결혼생활 그때 행복할 것 같지 않고. 심지어 이혼도 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주류 세계에서, 그다지 큰 빛을 보지는 못하나, 온전히 자신의 힘만으로 비주류이면서도 자기 영역에 이렇게, 영역 표시를 할 수 있는 정도로 올라선, 그러니까 수컷인 거죠, 수컷. 응? 한마디로. 실제 수컷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그날 받은 느낌은, 이 남자하고 계속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 PD한테 다음 2번째는 알아보지 말고 이 남자하고 계속 해. 라고 결정된 겁니다. 제가 들은 얘기랑은 좀 달라요. 그 PD가 한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철학 박사님한테 기분 좋으라고. 어쨌든 처음 볼 때부터 마음에 들었어요. 맨 처음부터. 제가 보통 남자를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거든요. 처음 볼 때부터 마음에 들었다. 그거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이유를 아는데 왜 모든 강연에 80, 90%는 여자가 채우는가. 여기에 대해서 분노를 금할 수가 없었고 저는. 어떻게든 막고 싶었고 그것을. 그래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이 남자 철학 박사 말고 이 남자의 매력은 무엇인가. 남자로서도 매력이 있어서 온 거죠. 남자로서 매력이 전혀 없는데 그저 책이 재밌었기 때문에 온 사람 손 들어봐요. 2명 정도 있네요. 차마 들지 못하는 사람은 70명 정도 되는 것 같고. 할 얘기 끝났어요, 저는 이제. 자, 그러면. 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돼요, 저희도. 네. 예. 아니, 뭐, 질문 답변 받고 그러셔야지, 계속. 예? 우리 좀 끝났어요.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있는 건, 어준 씨가 언제 들어오는지, 어준 씨 얼굴 보고 가겠다고 지금 남아 있었던 거니까. 어쨌든, 저도 이렇게 방송에서 처음 보고, 사실 김원준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봤는데, 수염이 많이 나고, 지저분하고 막 그래가지고, 처음 받은 이미지가 그랬는데, 처음에 이제 저도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래야 되냐면, 세련되지 않은 거. 무슨 소리? 제가 얼마나 세련됐는데. 세련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세련되지 않은 사람, 세련되지 않는다라는 게 정직하다라는 얘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약한 사람들이 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 참 신자유주의 1997년 이후서부터 뭐 그 이후에 인간 형태가 사실은 이제 어준 씨 같은 인간 형태가 많이 생겨야 우리 사회 독재라든가 자본주의 문제 이런 것들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가지고 안 된다라는 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처음에 딱 봤을 때 좋았어요. 참 보기가. 너무 좋았어요. 이런 중생도 있다면 철학을 할 만하겠다. 이게 가능하구나. 그래서 이제 무학의 통찰이라고 이제 어준 씨가 그러잖아요. 그게 사실 자랑이 아니거든요, 그게. 정확하게는. 근데 저같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는 뭐냐면, 막 책을 수십 권을 통해서 얻었었던 통찰들을 삶에서 할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어쩌면 이 어준 씨는 경험이죠. 딴지일보서부터 경험으로 올라왔고, 저는 인문학하고 철학 공부하면서 그쪽으로 간 거죠. 그래서 그게 맞을 줄 만났죠.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는 정서적으로 일치하죠. 그래서 어준 씨가 뭐 이렇게 너무 거칠어서 세련되지 않기 때문에 사고 치는 게 많거든요. 사실은. 참. 제가 얼마나 세련됐는데. 잠깐. 예전에 기억나시죠? 우리 우리 정봉주 그 비키니 건요.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김보경인가 박보경 기자가 저기 그 남루한 몸으로도 이렇게 다시 한번 했었던. 그 제가 경향신문 비상경보기 2번째인가 3번째 때 문맥을 모르는 게 보수적이다. 너희들은 문맥을 아느냐라는 글을 썼잖아요. 썼더니 막 악플이 막 엄청 오는 거예요. 여성단체에서. 그래서 제가 전화했잖아요. 바로. 도대체 처신을 어떻게 하고 다녔길래 왜 이렇게 욕을 많이 먹느냐고. 몰라요. 난 전혀 들리지 않기 때문에 악플 같은 거는. 그거를 가르쳐 드릴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어준 씨는 이렇게 찢어요. 그 지적 허위라는 거. 그래서 사실 어준 씨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대개 가보면 흔히 우리가 말하는 진보적인 농객을 자처하는 사람들이야. 진보 농객을 자처해요. 예를 들면은 진중권서부터 어준 씨 싫어한다고요. 난 그런 움직임이 너무 많이 봤어요. 자기들이 그 헤게모니를 져야 되는데 갑자기 학위도 없고 뭣도 없고 막 거친 얘기로 사람들을 끌어당기다. 그러니까 어준 씨의 진정성을 모르는 거예요. 샘나서 정확하게는. 그래가지고 사실은 참 그게 안타깝죠. 그래서 사실 지식인 중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 중에 유일하게 제가 지지자예요. 그러니까 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바쁘지 않으면 대변인 노릇을 해야 돼요. 막말해요 그냥. 자, 그럼 강신주 선생의 매력은 내가 대충 알아듣고 싶은데 못 알아들었고요. 이 오늘의 강연의 주제는 뭐였어요? 아니 그 결론은 구독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몰입? 참 무책임하네. 그 얘기를 3시간 동안 한 거예요. 몰입하라고? 사례가 뭐 나왔어요? 이렇게 하면 몰입할 수 있다거나. 대마초? 대마초를 피면 몰입할 수 있다고? 술을 마시고 춤을 추고. 이 대마초의 경우는 말이죠. 우리 전인권 형님의 사례를 볼 때 큰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목소리가 그걸 끊고 나서 돌아왔더라고. 하지만 배는 남았더라고. 거대하게. 그런 주제였군요. 그걸 길게. 자, 이제는 저희가 마무리를 해야 돼요. 내가 먼저 내려가고. 네. 제가 마무리를 할게요. 네. 마무리를 하시고, 네. 제가 올라가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어준 씨한테 박수 좀 쳐주시고요. 예. 네. 이건 뭐야? 그래, 내가 좋겠죠. 근데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이 강신주 철학박사에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나한테 건방지게 박수를 쳐주라고. 네. 자, 그럼 다음에 뵐게요, 저는. 네. 네. 자, 이제 우리가 우리 여기 이제 사이트에서 공고 같은 거 하죠. 여러분들이 다루고 싶은 게 올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테마를 다루고 싶다라고 그러면 올라오시면 우리 여기 이제 그 관리하시는 분이 그걸 골라가지고 주제로 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제를 뭐 제가 정하고 싶지는 않고 막 그런 거 하고 싶죠. 뭐 혁명,
뭐 이런 걸 하고 싶은데 그런 걸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걸 올려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달에 할 때는 더 재밌는 주제로. 그리고 고해성사의 자리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된다. 이거는 맞아요. 자기 얘기 하세요. 자기 얘기를 많이 하고 아픈 얘기를 많이 하면 속이 후련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단 배워야 될 건 다 배워야 돼요. 뭐 천주교에서 썼었던 방법이든 뭐든 간에 좋으면 다 가져다 써야 되거든요. 이게 때때로 우리가 글을 쓰고 자기 반성하는 일기를 쓰거나 편지를 썼었을 때 위로가 되는 이유는 별게 아니라 그런 거거든요. 자기가 힘든 거를 묘사하는 그 순간 힘든 거에서 거리가 두어지죠. 좌우지간 그림을 그리려고 그러면 그 그림을 그리려는 대상에 거리가 띄어져야 되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려고 그러면 그 그리려는 거와 멀어져야 되잖아요. 일정 정도 거리가 있어야 되잖아. 글 쓰기가 그래요. 이야기하기가 그렇거든요. 제가 아까 어떤 분이 얘기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건 나만의 고민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 거 없어요. 거의.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거의 비슷한 고민. 아까 6개, 7개 정도 들었죠. 소재는 다르지만 다 우리 얘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별 차이가 없어요. 디테일에서만 차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제 이야기를 듣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책을 보는 거예요. 같은 얘기니까 사실은. 그래서 그거를 공감을 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요 아주 적극적으로 나중에 사연 같은 것들 있죠. 길어도 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올려주시고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제 생각은 우리가 끌고 가는 여러분들이 끌고 가는 그래서 이 테마들 하나하나를 정리할 때마다 조금씩 키가 커졌으면 좋겠다. 예, 정신적 키가 조금씩 커지는 거죠. 예,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 늦은 시간까지 벌써 11시다. 11시가 됐는데 예, 빨리 집에들 가셔서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세요. 오늘 마치겠습니다.